마찬가지. 그런데 3일이 지나자 집중력이 형편없이 떨어졌다. 계획한 대로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 하루하루 지날수록 계획표는 무용지물이 돼버렸다. 실패였다. 저 스스로한테 실망을 했죠. 아무래도 왜 못 지켰을까? 왜 그랬을까? 계속 생각했어요. 공부를 안 할 수는 없고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는 계획표를 만들 수 있을까? 진짜 고민을 많이 했죠. 다시 한번 계획표를 만들어 보고자 각오를 다졌다. 공부할 분량만을 두루뭉술하게 적어놨던 초기의 계획표. 이런 식이라면 제대로 공부가 될 리 만무했다. 일단은 시간을 나눴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공부 분량을 채워나갔다. 오전, 오후, 그리고 밤 시간, 표가 채워졌다. 이것이 당시 호준이가 만들었던 계획표다. 호준이는 공부할 분량과 시간을 철저히 계산해 계획표를 짰다. 자, 여기 보면 공부 분량이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좀 확대가 안 돼서 희미한데 과목을 쓰고 그 과목에 공부를 무슨 단원,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쓰는 거죠. 오늘은 8시부터 9시까지 수학, 9시부터 10시까지는 영어 이런 계획이 아니고 그건 계획표가 아니에요. 진짜 계획표는 무슨 과목을 얼만큼을 할 건지를 정확히 공부 분량을 다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분량을 이제 한 달 동안에 할 양을 딱 정해줘. 얘는 정해가지고 한 달 동안에 이렇게 날짜를 보고 공부를 할 수 있는 날이 며칠 정도 되는지, 공부를 못하는 날은 지우고 할 수 있는 날 해가지고 날짜를 다 따졌죠.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 계획을 치밀하게 짠 거예요. 그래서 평일 동안에는 얼만큼 해야 된다. 그리고 주말에는 뭘 할 건지, 한 달 일정을 어떤 이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짜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분량을 예를 들어서 한 달 일정이 며칠이다. 예를 들어 한 달에 내가 공부할 날짜를 따져보니까 주일 빼고 어떤 날은 가족 행사가 있고 이렇게 다 빼면 만약에 20일 정도 공부할 날짜가 있다. 그러면 20일이면은 이제 공부할 날짜가 나오니까 20일 동안 무슨 과목 얼만큼 할 것인지 이게 딱 정해졌잖아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얼만큼 할 건가 그게 나오잖아요. 4등분하면 되니까. 한 달이 4주니까. 응?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얼만큼 하겠다. 국어 얼만큼, 영어 얼만큼, 수학 얼만큼 이게 딱 나와. 일주일 분량이. 그 일주일 분량 나오는 걸 이제 또 하루하루 또 나누는 거야. 그럼 하루에 얼만큼씩 할 건지 그 양이 딱 나와요. 그래서 하루에 할 양을 이제 월, 화, 수, 목까지 이제 쫙 분배를 해가지고 뿌리는 거야. 국어, 영어, 수학 이래갖고 6일 월, 화, 수, 목, 금 하면은 5일이죠. 5일 동안을 쫙 뿌려놔요. 공부 그 양 분량을. 그렇게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계획을 이걸 짜는데 가장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게 한 달 동안 뭐 할 건가 이렇게 하면 좀 막연해요. 그러니까 그냥 앞으로 닥친 일주일 동안, 다음 주 일주일 동안 내가 얼마큼 할 건지 그거 먼저 짜서 한번 해보면 좋겠죠. 만약에 지금이 5월 말이니까 6월, 7월 2달 동안 공부 계획을 내가 짠다. 그런데 2달 동안 내가 이제 예를 들어 8월 달에 시험이 있다. 그러면 시험 보기 전에 2달 동안 뭘 해야 될 건지는 다 알잖아요. 그걸 못해서 그렇지. 그러면 뭐 해야 된다는 게 목록이 딱 나오면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 한 달에 얼만큼 할 건지 반을 자르면 한 달에 얼만큼 분량이 나오잖아요. 한 달에 얼만큼 나오면 그럼 일주일에 이만큼 해야 되겠네. 그게 나오거든요. 그럼 일주일에 그걸 하기 위해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해서 6일 동안으로 공부하려면 6일로 쫙 나누는 거예요. 하루에 할 양이 딱 나오죠. 그럼 하루에 할 양을 계획표를 잘 짜서 무조건 그거를 맞춰야지 돼. 근데 아까 이 효신이라는 아이는 욕심이 많아서 24시간을 공부 시간을 다 짜놨대잖아요. 진짜 죽음이죠. 잠도 자고 그래야 되는데. 근데 걔는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 어쨌든 걔의 가장 중요한 것은 공부량을 많이 짰든 적게 짰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가 해야 될 목표를 하루 동안에 계획을 딱 짜놓고 그게 끝나기 전까지는 안 짰다는 거. 그 각오가 있어야 돼요. 오늘 할 거 미루고 또 내일 할 거 또 못하고 모레 할 거 또 못하고서 자꾸 미루고 이렇게 쌓이면 결국은 이제 그게 실패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날 할 거는 무조건 끝내야 돼. 어떻게 해서라도.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못했어. 오전에 내가 이만큼 해야 되는데 오전에 못했어. 그럼 점심을 먹어서라도 하고 저녁에 무슨 시간을 빼서라도 그걸 계속 하는 거야. 걸어다니면서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칫솔질을 하면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는 거야. 그거를. 그런 각오가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2달밖에 없는데 할 분량이 많다 그러면 2달 동안은 죽으라고 공부해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만큼 해야 되니까. 그 2달밖에 시간이 없는데 한 달 할 분량만 하면 반을 못하면 이제 시험을 보면 엉망이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 목표를 그렇게 정해가지고 나눠서 해야면 되겠어요. 고민의 시간들은 호준이의 계획표를 더욱 탄탄하게 만들었다. 지금까지 제가 만들었던 계획표 중에 똑같은 건 하나도 없어요. 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부족한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고치고 또 고치고 계획표가 저한테 맞을 때까지 계속 고쳐나왔죠. 고3 1년 동안 꾸준히 계획표를 짜서 공부한 결과 2학년 초 385점이었던 모의고사 성적이 고3 때는 최고 492점까지 치솟았다. 이렇게 올라간다는 건 진짜 어려운 지금 거. 생각해보면은 고3이라는 시간이 힘들게 됐지만 되게 빨리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계획표 세운 덕분에 그 빨리 지나간 1분 1초나 하루하루를 되게 의미 있게 보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정말 사용했고 그 덕분에 지금의 별실도 내렸고 그래서 계획표 세운 게 제가 그 고등학교 3학년 생활 중에서 제일 잘한 일인 것 같아요. 상상고등학교는 과연 호준이의 계획표에는 1% 어떤 방법이 아이들을 있는 것일까? 경쟁을 해서 들어가는 학교죠, 여기가. 실천 가능한 계획, 공부를 하게 만드는 계획. 계획표를 세우면 기말고사 이런 것도 있고 3학년 때도 그런 거 있잖아요. 행사나 이런 그런 거 있으면 전면적으로 계획표를 다 수정을 해야 돼요. 만약에는 계획표를 1년에 그러니까 몇번 짰어요. 중간고사 그러니까 학기 중에 예를 들자요. 학기 중에 시험기가 아닌 계획표가 만약에 시험용 계획표 하나 그리고 이제 시험 끝나고 또 그다음 시험까지 계획표 하나 그리고 하나 그리고 방학 때 크게 하나 학생들이 계획표를 짜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제대로 지키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시험 기간 때만 잠깐씩 그 시간을 짜서 공부를 하긴 해봤는데 평소에는 시간을 짜서 공부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며칠 하다가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게 돼요. 세워서 하는 게 살짝 귀찮기도 하고 또 잘 지켜지지도 않고 그래서 이 시간에 뭘 하는지 보통 평상시에 그것도 생각해야 큰 어려움을 느꼈다. 고심 끝에 만들어진 도전자 4명의 계획표들이다. 모두가 과목은 골고루 배치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잠시 쉬는 시간도 없이 빼곡하게 공부할 과제를 설정해 놓았다. 그렇다면 이렇게 공부 시간과 양을 정하면 계획표는 완성되는 것일까? 호준이가 이들의 계획표를 점검해 보았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너무 그 분량 정하는 게 애매하게 짰어요. 이렇게 하면은 좀 하다가 나태해지기가 쉽거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 너무 계획이 처음에 너무 중점을 좀 두리뭉실해요.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주말이 너무 빡빡해요. 그래서 과연 이 스케줄을 주말에 지킬 수 있을까? 처음 계획표 짤 때 너무 이렇게 욕심내서 무리하게 하면은 좀 스트레스 받기도 쉽고 지키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어떻게 휴식 시간 같은 것도 넣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호준이는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계획표를 짜라고 조언한다. 처음에 제가 이제 고렸던 게 제 성적을 알아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뭘 잘하는가, 내가 뭘 못하는가를 알아야 내가 계획표 짤 때 좀 더 분량도 조절할 수 있잖아요. 두 번째가 이제 생활 습관을 알아보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점심 먹고 되게 졸렸거든요. 세 번째 나의 스케줄 있잖아요. 나라는 변수를 계획표에 포함시켜서 나만의 계획표를 만든 거죠. 나만의 계획표. 그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반드시 사전 작업이 필요하다. 이게 제가 이제 이거는 그러니까 계획표 쓰기 전에요 하는 어떤 계획 같은 건데요. 사실 그 계획 세우는 게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준비해야 되는 것도 많고 미리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 짜서 해야 되고 사실 준비를 잘 안 해서 계획표를 짜게 되면 실패할 확률도 높거든요. 한 달을 쪼개 평일과 주말로 나누고 이게 이렇게 나눈 거 이렇게 보면은 아침에 기상, 아침 자습 이렇게 몇 분까지 다 써놨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몇 분 할 거다라는 계획표가 딱 나왔어요. 그리고 이거 사이사이에 짜투리 시간이 얼마인지 짜투리 시간까지 다 썼어요. 공부하는 시간 외에 짜투리 시간, 점심 먹는 시간, 뭐 하는 시간, 공부하는 시간 외에 하는 그런 짠짠한 시간들이죠. 짜투리 시간을 모아보니까 3시간 30분이었어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제 이 3시간 30분하고 이거하고 다 합치면 최대 14시간, 14시간 10분은 활용할 수 있겠구나. 이런 계획이 나온 거지. 이런 구체적인 시간의 계획을 짠다는 거죠. 하루를 쪼개 공부 가능한 시간을 파악하고 공부 분량도 가능하면 자세하게 나눴다. 아이고, 잠깐. 파악하고 공부 분량도 가능하면 자세하게 나눴다. 여기 보면 수리 이제 수학 과목인데 여기에 16강 중에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몇 문제 하루에 한 강씩 예산 시간은 얼만큼 든다 이런 것까지 다 계산을 한 거죠. 몇 문제 20에서 30문제 이렇게 써놨죠. 그래서 예상 시간 얼마 하루에 몇 장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짠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시간표 계획에 따라서 조정이 이제 좋고요. 뭐 일단 조정이 좋고요. 아무래도 이게 그러니까 더 쪼개서 좀 더 디테일해질수록 성공 확률도 높아지고 계획표가 좀 더 좋은 계획표가 돼요. 이 계획을 위해 호준이는 영어 한 단원을 공부하는 데 걸리는 시간, 수학 한 문제 푸는 데 걸리는 평균 시간을 계산해냈다. 시간 같은 계산할 때 그 책에 있는 어떤 단어 같은 걸로 계산해서 그렇지 그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몇 문제에 얼마가 걸리는가 그렇게 계산하면 아마 별로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뭐 외국어는 뭐 한 문제에 1.5분 뭐 이렇게 수학은 뭐 3분에 한 문제 언어도 뭐 10분에 5문제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네 시간 계산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계획의 단계가 끝나면 이제 실천하는 단계. 꼼꼼한 실로 와서 공부할 준비를 했다. 오늘 아침 자습 시간엔 무슨 공부를 할까? 이때 필요한 것이 계획표. 실험 첫날 첫 시간. 이 아이들이 이제 6월 실천을 해보는 출발은 아주 사례. 좋았다. 계획한 대로 완벽하게 실천에 옮기고 있었다. 아는 작업을 열심히 잘했어요. 안 작업 열심히 잘했어요. 얼굴이 그래서 피곤하구나. 이 상사고등학교가 기숙형 학교잖아요. 유명하잖아요. 기숙사 생활을 학교. 그날 4명의 실험자들은 첫 수업 시간에 졸지 않고 열중했다. 그렇다면 쉬는 시간엔 얼마나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을까? 다들 잠시 눈을 붙이는 사이 정호는 공부하고 있었다. 오늘이요? 완전 열심히 할 것 같아요. 또 다른 실험자 치영이도 마찬가지였다. 계획표를 점검하며 쉬는 시간에도 빠짐없이 공부했다. 하루 수업이 모두 끝났다. 자기만의 공부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야간 자율학습 시간. 치영이는 평소에 어떤 과목을 공부할까 고민하느라 10여 분씩 흘려버리곤 했는데 오늘은 달랐다. 계획표가 있으니 특별히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 인터넷 강의를 듣겠다고 계획했던 종현이도 그대로 실행에 옮겼다. 하지만 종현이에게도 변화는 있었다. 강의가 재밌다 싶으면 계속 강의를 듣곤 했는데 오늘은 시간대별로 과목을 바꿔서 공부했다. 원래 하던 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그냥 시간 제한이 없이 그냥 끝날 때까지 계속 했는데 이제 시간이 언제까지 이걸 해야겠다라는 게 생기니까 마음도 좀 급해지는 것 같고 또 긴장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니까 좀 큰 틀을 잡아서 뭘 해야겠다는 것은 명확히 보였는데요. 근데 그 구체적인 것은 더 못한 것 같아요. 첫날은 모두가 80% 이상 계획을 지켜냈다. 계획에도 없는 공부를 하는 것인지 물어봤다. 양이 많아서 다 못했어. 믿으면 안 되니까. 또 공부해? 솔직히 좀 이따 해야 돼요. 또 해. 공부를 하려고 앉았던 유호는 결국 친구와 함께 매점에 가고 말았다. 계획에 없던 일이 생겨버린 것이다. 이렇듯 계획의 실천에 있어서 변수가 되는 돌발 상황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아무리 꼼꼼하게 계획을 잘 세워도 100% 지키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부상 시간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 시간이 이제 일주일 동안 밀리거나 못 지키는 계획이 있을 때 그걸 이제 보충하기 위해 만든 시간이고요. 주로 이제 공부가 잘 안 되는 주말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집중이 잘 안 되는 시간에 배치해놨고 만약 계획을 잘 지켰으면은 그 시간에 뭐 스트레스를 푼다던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이죠. 하루를 보내는 동안 뜻하지 않는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계획을 지킬 수 없게 된다. 바로 그런 경우를 대비해 만들어 놓는 것이 보상 시간. 이 보상 시간은 얘는 지금 토요일하고 이렇게 주일날 오후 시간을 보상 시간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월요일날 계획을 짰는데 요거를 못했다. 그럼 여기다 X를 해놓고 못한 거를 이 보상 시간에 이때 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한 것들은 못한 대로 그 다음 날은 그 다음 날 계획표대로 진행을 또 해야 돼요. 그래서 못한 거를 X를 해놨다가 보상 시간에 해야 되는 거지. 근데 보상 시간에 할 것이 없이 매일매일 열심히 했으면 요 시간에 요 날의 요 시간은 마음 놓고 마음껏 놀아도 되는 시간이죠. 쉬어도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계속 하다 보니까 아 보상 시간에 하지 말고 여기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계속 노력해가지고 그날 계획한 거를 다 끝냈어요. 그리고 이제 보상 시간 이때는 이제 친구들도 만나서 어디도 가고 뭐도 사 먹고 놀고 이제 영화관도 가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요 시간을 고3이지만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자기 자신의 스트레스도 풀고 이렇게 지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계획표 짤 때 일주일 내내 짜지 말고 하루 정도는 조금 비워서 여유가 있게 하루는 좀 이렇게 비워놔서 그 하루가 일주일 중에 언젠지 하루를 잡아서 이제 보상 시간에 앞에 못한 것을 하는 날로 잡아놓는데 앞에 다 했으면 그날은 그냥 편히 쉬면 되죠. 일주일에 할 걸 다 끝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계획표를 조금 실천할 수 있도록 짜는 게 좋아요. 이다. 그런 일석이조인 시간이었죠. 계획대로 얘들아 정말 미안한데 10분 일찍 끝내줄 테니까 어때? 조용히 어떻게 한다? 세툴 시간에 어떻게 하는지. 예정에 없던 10분이 생겼다. 이런 시간은 과연 어떻게 보내야 할까? 우리의 실험자들은 다른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어리둥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냥 10분을 흘려보냈다. 근데 짜투리 시간이 대충 흘려보내면 얼마 안 되는 시간 같지만은 그게 하루 쌓이고 이틀 쌓이면 긴 시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짜투리 시간을 얼마만큼 잘 활용하냐가 중요해요. 저는 그런 짜투리 시간에 뭘 할지 미리 계획해놨어요. 갑자기 생겨나는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기 위한 계획. 호준이는 5분, 10분, 15분 단위 계획을 세워두었다. 그 짜투리 시간에 뭔가 준비를 안 하게 되면은 좀 시간이 잘 없어져요. 그래서 시간이 내가 뭐 했는지 잘 모르겠고 그렇게 되는데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걸 막기 위해서 좀 미리 그 시간에 뭐 할지 생각을 하고 가는 거예요. 5분이면은 5분 동안 내가 스트레칭을 할 수 있고 5분 나면 이거 하겠다. 10분이 나면 이걸 하겠다. 15분의 시간이 나면 이걸 하겠다. 이렇게 나름대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 얘 같은 경우는 신문 사설, 이게 국어에 이제 국어 과목에 신문 사설 가지고 그것을 읽고 정리하고 이런 부분이 이 학생이 좀 부족하대요. 그래서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요거를 늘 신문에서 읽을 수 있는 신문을 늘 오려서 준비해갖고 다녔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시간이 15분쯤 나면 항상 이걸 읽고 이렇게 했고 또 이제 영어 비문학 지문 이런 것도 읽고 이렇게 계획을 이렇게 짜놓고 짜투 시간이 없으면 이렇게 못하는 거고 있으면 이렇게 해놨다가 이걸 하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시간을 아껴서 썼어요.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고3 때 물론 상상고 갈 정도라면은 전교에서 1등 안 하면 못 가거든요. 전국에서 그런 아이들만 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내가 있는 그 지역은 하남 지역은 상상고를 지원을 했는데 전교 1등이 지원을 했는데 떨어졌어요. 재작년에.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이나 부산이나 이제 이쪽에 좀 잘하는 아이들만 모이는 그 학교인데 이제 얘 입장에서 볼 때는 2년 동안은 그냥 계획 없이 그냥 공부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3 때 정신 차려서 1년 동안 이것을 실천을 했죠. 1년 365일을 시간과의 전쟁을 한 거야. 그야말로 24시간의 시간을 잠자는 시간 외에는 단 1분 1초도 그냥 버리지 않고 최대한 쓴 거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가망성이 없는 아이였었는데 이제 서울대 물리학과에 무난히 들어갔어요. 지금 졸업했겠죠.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한 만큼의 결과가 와요. 그리고 공부는 하면 되는 거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계획을 짜서 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나. 근데 이제 안 하니까 그런데 계획을 짜서 하나씩 실천하는 연습을 해보면 되거든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거 실천을 해서 뭐 5든 X든 표시를 금 이틀 동안 해본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몇 명이나 되나? 꽤 많이 했네요. 와, 네. 어쨌든 그러면 하루에 거의 표시는 다 한 거죠. 이게 지금 손 드는 사람들이. 진짜 열심히 잘했네. 근데 이거를 안 하던 거라서 이 표가 있다는 걸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거의 많아요. 근데 안 잃어버리고 했다는 거는 여기 하려고 굉장히 노력했고, 손 안 들은 친구들도 해야지 생각을 했는데 잊어버렸을 거야 아마. 이게 안 하던 거라서 잘 잃어버리거든. 책가방에 넣어놓고 잊어버리고 뭐 어쩌다 잊어버리고 이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이거 체크하는 거 자체를 잃어버리고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접으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조그맣게 접어갖고 필통에 넣으라고. 아니면 책상 위에 펼쳐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지금 여기는 가능하지만 일반 학교에서는 이런 걸 이렇게 펼쳐놓고 체크하면 애들이 와가지고 이제 너 뭐하니? 막 이러고 하니까 좀 창피하기도 하고 또 내가 이 좋은 비밀을 남한테 가르쳐주기 싫고 그러니까 막 감추고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여기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이렇게 책상에 이렇게 꺼내놓고 생활을 하면 돼요. 그럼 안 잊어버려요. 책상에 이렇게 꺼내놓고 그냥 수업을 하는 거야. 그리고 끝나면은 또 걷어가지고 교실로 가고 아니 저기 방으로 가고 이러면 되죠. 그래서 아침에 책상에다 놓고 이렇게 매 시간마다 이게 보이니까 체크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잊어버리지 말고 이 체크를 좀 하세요. 꼭 동그라미가 아니라도 계속 하세요. 적어도 한 3개월 이상을 한다 생각하고 계속 하세요. 6월, 7월까지 계속. 그러면 어느 날 보면 체크하는 게 전혀 안 잊어버리고 체크를 안 하면 이상한 그런 상태. 그렇게 되면 이제 습관이 잡힌 거거든요. 공부하는 게 힘든 친구들은 왜 힘든지 아세요? 공부할 때 막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공부하니까 어렵고 막 이러는데 우리 조카 중에 하나가 서울대 의대를 간 애가 있는데 뭐 초등학교 때는 그냥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어떻게 하다가 공부의 맛을 알아가지고 계속 공부를 하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지가 원하는 데를 가더라고. 근데 얘는 뭐라냐, 너 쉴 때는 뭐하니? 그랬더니 그냥 쉴 때는 서점에 가서 책 보고 논대. 그 서점에 가서 심심하면 서점에 가서 문제집 사갖고 온다는 거야. 그게 걔 노는 거야. 그러면서 공부하는 거 힘들지 않냐? 그랬더니 하나도 힘이 안 드는데 뭐가 힘들어? 이러는 거야. 그게 습관에서 오는 거거든요. 공부하는 게 힘들다 안 힘들다 내가 습관이 안 됐기 때문에 힘들게 생각이 되고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게 습관이 되면 이 뇌 속에서 공부하는 게 습관화가 붙은 사람은 이 뇌에서 뇌 활동의 양이 적대요. 에너지를 조금만 써도 그냥 된대요. 근데 공부가 습관이 안 된 사람은 영어 단어 하나만 외우는 것도 이 뇌 세포들이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막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들 수밖에 없지. 힘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힘들지만 계획표를 짜서 자꾸 하다 보면 어느 날인가부터는 힘들지 않은 시간이 온다는 거지. 습관이 들면서. 그래서 이 지금 중학교 때까지는 요거 이제 예습 수업 집중 복습하는 거, 집에 가서 복습하는 거, 또 스케줄 짜가지고 해보는 거. 지금 이거 자기 스케줄 짜서 공부하는 거. 이게 습관만 딱 들으면 그건 성공이에요. 성적이 뭐 몇 등이고 뭐 평균이 몇 점이고 무슨 시험에 합격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습관을 해가지고 공부하는 습관, 시간 관리하는 습관을 계속 들여서 중학교 동안은 그것만 잘하면 완전 성공한 거예요. 근데 한 케이스가 내가 우리 학교에 있는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을 이제 어느 날 이제 복지회관에서 얘네들이 모여서 영어를 배운다는 소리를 듣고 내가 거기 갔어요. 복지회관을 가서 보니까 우리 학교 학생이 있는 거야. 그래서 다른 학교 학생하고 몇 명을 모아가지고 야 니네 공부할래? 내가 니네 공부하는 방법 가르쳐줄게 했더니 애들이 하겠대요. 그래서 몇 명을 모아놓고서 했거든요. 했는데 중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이제 나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주도 학생이 이제 방법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거 이제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제 뭐 내가 가르쳐주는 게 아니고 자기주도 학습이 뭐다라는 걸 설명해주고 하게 하고 나는 옆에 앉아서 딴 거 하고 시간 지나면 이게 했는지 봐주고 이런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수학 공부를 이제 2학년 여름방학이니까 2학년 2학기 수학을 예습해야 되는데 2학년 1학기 걸 모르기 때문에 그걸 해야 된다는 거야. 그거 하지 말고 2학년 2학기 거 하자. 그거 몰라도 괜찮아. 2학년 2학기 거 하자. 이래갖고 2학년 2학기 이제 새 교과서를 가지고 예습을 시키는데 예습도 혼자 시키는 거죠. 우리가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수학은 배워야 돼. 그리고 모든 공부는 선생님이 다 가르쳐줘야 된다고 이 머릿속에 입력이 돼 있어요. 그거 뜯어 고쳐야 되거든요.
공부는 배우는 게 아니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야. 그 배운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하고 모르는 걸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게 자기주도 학습의 기초 원리예요. 그래서 걔를 수학을 예습을 시키는데 옆에서 시간을 재면서 이제 시간 관리만 해줬죠. 훈련을 어떻게 시키냐면 너 집중 시간이 몇 분이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30분에 집중할 수 있겠대. 그래? 그럼 내가 30분 딱 시계 재고 있을 테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으면서 네가 그냥 계속 읽어봐. 2번이고 3번이고 똑같은 거 계속 읽어서 이해될 때까지 읽어봐. 이해가 안 되면 그 다음 넘어가고 모르는 건 체크하고 그냥 모르면은 그냥 넘어가고 여러 번 읽다 그래도 모르면 넘어가고 이렇게 계속 하라고 그랬어요. 30분 딱 있었는데 얘가 30분이 지나도 계속 보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한참 한 40분이 지나도 계속 보고 있어. 그래서 야, 너 30분이 집중 시간이라면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글쎄요, 아무렇지도 않게 집중이 되는 게 자기 자신이 몇 분을 집중하는지 자기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알아야 거기에 맞도록 공부 계획을 세우거든. 근데 내가 몇 분 집중하는 스타일인지도 아직 모르는 거야. 그래서 야, 넌 내가 보니까 1시간 집중 스타일이네. 1시간 해도 되겠네. 내가 지금 보니까. 그럼 지금부터 너는 공부 시간을 1시간 간격으로 짜라. 그래가지고 1시간 할 분량을 네가 정해. 그래가지고 10분 딱 시간 놓고 1시간 딱 하고 그 1시간만 딱 끝나면 일어나서 노는 거야. 근데 집중이 언제까지가 집중이냐면은 공부를 막 하다가 하품이 나고 머리가 좀 답답해지고 그러면 집중 시간이 끝난 거야. 그때부터는 하면 안 돼요. 지겹고 막 하품 나는데 억지로 하잖아요. 그럼 머릿속에 아우 지겨운 공부 또 해야 되나 이게 여기에 계속 메시지로 심겨요. 그러면 나에게 마이너스거든. 공부는 지겨운 거야. 이게 계속 심어지거든. 그러니까 점점 더 하고 싶지가 않죠. 세월이 지날수록 더 하기 싫은 거야. 그래서 공부 완전 포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죽어라 하고 공부하는데 미친 듯이 그냥 하는 거야. 막 괴롭고 공부에 시달리다가 대학을 딱 들어가면은 이제 팍 놓고 노는 거예요. 이제 실컷 노는 거지. 그런 아이들의 특징이. 실컷 노르니까 대학에서 이제 학점 겨우 따고 이제 막 다니다가 대학 3학년, 4학년 때 되면 나 뭐 먹고 살지? 그러면서 이제 난리가 나고 그때부터 공부하려고. 그런 현상이 벌어지면서 아까운 시간들을 그냥 다 보내고 있죠. 근데 이렇게 공부를 할 때 내 집중 시간을 알아서 집중 시간만큼만 딱 집중을 하고 공부하고 10분 쉬고 또 집중 시간만큼만 다 공부하고 10분 쉬고 이렇게 하면 공부가 지겹다는 생각이 들 시간이 없어.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아 공부할 만하네 이렇게 돼요. 그리고 좀 하다 보면 이제 재밌어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일주일 동안 일주일 걸리면 2학년 2학기 수학책을 혼자서 처음부터 뒤에까지 다 봐요. 일주일 만에. 그러면 얘가 이제 모르는 거 있잖아요. 학생들의 특징이 뭐라면 공부 예습해라 그러면 모르는 거 어떡하지? 보면은 다 모르는 거야. 그러면 이제 딱 막히는 거야. 막 이렇게 벽이 있는 것처럼 딱 막혀가지고 더 이상 이제 뭘 할 생각을 못 해요. 겁이 나서. 이거 어떻게 예습을 해? 이렇게 모르는 거 이래요.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네가 모르는 건 네가 나 질문하면 내가 다 가르쳐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 내가 다 가르쳐 줄 거니까 그걸 딱 전제해 할 수 있는 데까지 해. 그러니까 얘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거야. 모르는 거 그냥 체크하고 계속. 그렇게 하면서 이제 1시간이 딱 지났을 때 너 뭘 몰랐니? 이렇게 체크하는 거 딱 보면 이렇게 보면 아 얘는 근본적으로 뭐가 이해가 안 되는구나 이렇게 파악이 되죠. 선생님은. 딱 파악되면은 그 이제 그걸 설명을 자세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되게 빨라요. 왜 이해가 빠른지 알아요? 자기가 보면서 이게 왜 그렇지 왜 그렇지 막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몇 마디만 딱 하면 이해가 금방 되는 거야. 고민해본 시간 때문에. 그래서 이해가 금방 딱 되면 개념이 머릿속에 딱 정리가 돼버리는 거야. 선생님이 막 떠들은다고 개념 정리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 지가 개념을 깨달아야 돼 스스로. 근데 정 모르는 건 선생님이 이제 가서 이렇게 가르쳐주면 굉장히 빨리 개념 정리가 딱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나가는데 일주일 하루에 한 2시간씩 했나? 일주일 했는데 2학기 수학책 한 권 혼자 다 띄었어요. 근데 몇 번 했냐? 3번. 한 번 쫙 보고 또 한 번 보고 3번을 봐. 3번을 보면은 일주일 만에 3번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 아이들 해봤더니 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3번 보고 나면 교과서에 못 푸는 문제가 한 문제도 없어. 모르는 거 질문해라 그러면 이렇게 좀 자습서 가지고 와서 안 가르쳐줘요. 자기주도 학습이니까 이건 이렇고 저건 이렇게 안 가르쳐줘요. 자기주도 학습할 때 필수가 뭐냐면 자습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자습서가 어떤 과목이든지 그 자습서가 나의 선생님인 거야. 그 자습서 보고 연구하다가 모르면 그때 질문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 질문하면 나 수학 모르거든요. 잘 이제 다 잊어버려가지고 그러면 걔하고 같이 자습서에 있는 해설을 보는 거예요. 이거 여기에서 여기는 이해됐니? 이해됐대. 여기서 여기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이건 이렇게 한번 풀어보면 어떨까? 한번 해보자. 그러면 지가 이렇게 풀면서 보면 해설은 반드시 한 단계, 두 단계를 뛰어넘고 간단하게 해설이 돼 있거든.
속 안에 뛰어넘은 숨겨진 단계가 얘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안 풀어봐서. 그 네가 한번 해봐. 그래서 지가 이렇게 풀어보면 그 숨겨진 단계의 그 내용을 지가 풀게 되거든. 그러다가 이해가 되거든. 어머 이거 이해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끝나는 거야. 내가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지가 잡서를 보고 터득하는 방법을 안내해 주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끝나요. 그 일주일이면 이제 새학년 거 수학 교과서를 끝내는 거야. 그 끝내고 나면 이제 문제집 이렇게 두꺼운 거 갖다가 계획 세워가지고 계획표 짜서 그것도 계속 풀기 시작해야죠. 전부 스스로 하는 거야 그냥. 그래서 스스로 혼자 공부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가 좋아요. 근데 일반 학교에서는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으로 쫓아가기가 어려워. 학교 갔다 오면 학원 갔다 와야지, 학원 숙제해야지 막 이렇게 스스로 자기가 맘먹고 스스로 깊이 공부할 만한 여유가 없어. 시간도 없고 계속 쫓기는 거야. 학교에서 쫓기고 학원에서 쫓기고 학원 숙제에 쫓기고 학교에 무슨 수행평가에 쫓기고 막 계속 바빠요. 그리고 학생들이 편안하고 즐겁게 깊이 생각하면서 공부할 여유가 없어. 그게 굉장히 지금 악순환이거든요 지금. 근데 여기 우리 랩런트 여기 학교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깊게 자기가 생각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조건과 기회가 있잖아요. 너무너무 좋은 학교예요 내가 볼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계속 체크하면서 실천을 해보고, 한 가지 빠뜨린 거 있네. 이게 망각곡선이요, 공부한 거 10분 내에 한번 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한 8시간 되기 전에 그 전에 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녁에 자율학습 시간에 보면 하루 동안 배운 게 복습이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루 후에 똑같은 내용을 또 봐야 돼요. 하루가 지나면 내용이 또 이렇게 지워지기 시작을 해요. 하루 동안은 쌩쌩해. 하루가 지나면 살짝 지워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지워지기 전에 빨리 선명한 걸 다시 딱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 지워지기 전에.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루 후에 그 내용을 다시 복습을 해줘야 돼요. 하루 만에 복습을 해주면 그 내용이 얼마 동안 가냐면 일주일은 가요. 일주일은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있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 또 지워지기 시작해. 우리의 머리는 또 지워지기 시작해. 그래서 일주일 만에 똑같은 내용을 또 한 번 봐줘야 돼. 근데 또 한 번 봐주는 그 시간이 얼마 안 걸린다는 거지. 아까 황효신 얘기한 것처럼 쓱 보기만 하면 다 복습이 된다. 그런 거지. 쓱 보면 돼요. 그냥 시간도 별로 안 걸려. 그래서 일주일 만에 한 번 봐야 돼. 그 다음 일주일 만에 본 거는 기억이 언제까지 쌩쌩하냐. 한 달 동안은 쌩쌩하대요. 한 달 동안. 그럼 한 달 동안은 기억이 쌩쌩한데 한 달 정도 되면은 기말고사다 모의고사다 이제 시험 공부해야 되는 기간이야. 그럼 기억이 쌩쌩한 상태에서 복습하려니까 다 기억나지. 그래서 보면 다 알아. 그래가지고 이거를 체크해가면서 공부한 학생들의 특징이 뭐냐면, 선생님 이상해요. 이번 시험은 되게 열심히 안 했거든요. 조금만 공부해도 다 알고요. 별로 공부할 게 없어요. 다 알아서 이렇게 보니까. 그래가지고 문제집을 다 풀었대. 옛날에는 문제집을 못 풀고 그냥 시험 보고 막 이랬는데, 근데 문제집도 풀 시간이 있고 문제집 풀으면 뭐 다 알고, 그 문제 아니까 재밌고, 시험 보는 날 되니까 막 가슴이 떨리더라는 거야. 나 막 100점 맞을 것 같아 막 이래가지고 100점 맞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에 가슴이 떨려가지고 아주 그냥 가슴이 떨리고 막 이런, 그래서 괜시리 시험을 봤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아이들의 공통 특징이 공부를 되게 쉽게 했어요. 이번 시험은 좀 놀면서 했어요. 이래요. 성적은 다 올랐어. 근데 다 성적 자기 목표만큼. 그래서 이게 평상시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그 학생들이 평상시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못하는 거야 사실. 가르쳐준 사람이 없어서. 이게 평상시 공부거든.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루 만에 있는 거를 또 한 번 보고, 어떻게 하면 일주일 만에 또 한 번 보고, 어떻게 하면 한 달 만에 또 한 번 보는지 그거를 잘 머리에서 생각해내는 게 중요해. 어떻게 할까? 그래서 나는 이런 걸 학생들한테 한번 제안해봤어요. 하루 만에 복습을 해야 되는데 오늘 배운 게 7교시까지 배웠어. 7과목이야. 그럼 오늘 7과목 배운 거 저녁에 자율학습 시간에 복습해야 되잖아. 그 복습할 때 한 3, 40분이면 복습을 하거든요. 근데 복습을 할 때 하루 전 거를 봐야 돼. 그래야 그 전날 배운 게 안 잊어버리지. 그렇기 때문에 국어를 복습을 한다. 오늘 국어 배웠어. 1교시에. 그러면 이제 장가 후에 그 자율학습 시간에 국어를 이제 복습을 하잖아. 국어를 복습을 할 때 오늘 배운 것만 하지 말고 그 전에 배운 거, 오늘 배운 거 1시간 전에 배운 거부터 복습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그거는 하루 전에 배운 거일 거예요. 거의. 왜냐하면 국어나 뭐 영어 수학 뭐 거의 매일 들지 않았나요? 수업이? 시간표가? 거의 매일 들어있죠. 주요 교과는. 그러니까 복습할 때 그 전 시간 거, 전날 배운 거 한 번 복습하고 오늘 배운 거 복습하고 이렇게 해주면 돼. 그러면 하루 후에 복습이 당연히 되지요. 무조건 그렇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일주일 만에 또 복습을 해야 된다 그랬지? 그러면 어떻게? 이제 월요일 날 가서 오늘 수업에 배운 거 복습하려면 국어를 복습하면서 오늘 배운 거 말고 오늘 배우기 하루 전 거를 하고 잠깐 보고 오늘 거 보고, 그
그 다음에 오늘 날짜가 며칠이지? 오늘이 5월 24일이야. 그러면 일주일 전에는 며칠인가? 5월 23일? 이렇게. 아니 5월 며칠이야? 17일?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아 지난주에 배운 국어가 어디지? 지난주 거를 딱 해서 한 번 쓱 보는 거예요. 그럼 일주일 만에 또 보는 거지. 그 지난주에 배운 거 한 번 쓱 보고 어제 배운 거 한 번 보고 그걸 쓱쓱 보는데 시간이 별로 안 걸려. 그리고 오늘 학교에서 배운 거 복습하고. 그 복습할 때 그렇게 하면 돼. 복습의 원칙. 어제 하루 전에 배운 거하고 오늘 한 거, 그 다음에 일주일 전에 배운 거 이렇게 세 개를 같이 복습을 하는 거야. 매 복습할 때마다. 그렇게 하면 완벽해. 머릿속에 그냥 다 남아있어. 다 남아있어. 나중에는 한번 쭉 보면 다 기억나요. 근데 더 이제 여기서 발전시켜서 더 하려면 아까 효신이가 한 것처럼 그렇게 쪽지에다 메모하는 중요 단어를 메모하는 습관을 해보세요. 그러면 만약에 사회가 한 단원이 10장이야. 10장이면은 10장의 내용이 요점 정리를 하면서 막 외워보면은 요점 정리할 때는 주요 단어만 이렇게 써놓는 거야. 근데 그 단어 뒤에 숨어져 있는 수많은 내용인데 그 머릿속에 다 있는 거야. 공부했으니까. 그러면 그 단어만 딱딱딱 써놓으면 조그만한 쪽지 안에 10장의 암기의 내용이 다 들어가. 단어를 딱딱딱 이렇게 써있어요. 그럼 단어를 이렇게 써놓으면 뭐가 되냐면은 단어만 이렇게 쓰다 보면 전체적인 흐름이 눈에 딱 들어와요. 이렇게 연대표, 시간의 흐름이나 사건의 흐름이나 이렇게 한눈에 딱 들어와요. 단어가 이렇게 되면 이게 좁은 그 지면에 전체적인 게 다 들어오기 때문에 전체를 파악하기 굉장히 좋아. 그리고 제가 한 것처럼 그래서 그 쪽지를 보고 기억을 한번 하는 거지. 그럼 벽에다 붙여놓든지 어디다 붙여놓든지 맨날 볼 수 있는 데다 딱 봐요. 책상에 놓든지. 그럼 책상에 딱 앉자마자 한번 쭉 보는 거야. 아, 저건 저거고, 아, 저 뒤에는 무슨 내용이 있고, 막 딱 기억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아마 쭉 보고 앉아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 거지. 쪽지 한 번씩 쭉 훑어보고. 그리고 매일 그렇게 하면은 잊어버리자고 머릿속에 싹 들어오고 그게 굉장히 시간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남지. 딴 애들하고 똑같이 했는데도 더 성적도 좋고 머릿속에 다 기억나고 시간도 남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공부가 어렵지 않고 쉽게 할 수 있어. 막 공부에 매여가지고 막 시간을 막 해가지고 막 계속 끌려다 이렇게 안 해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요거를 구체적인 계획표 짜는 거는 아까 이게 조금 아까 시간의 주인이 되어서 나온 걸 보고 한번 짜는 걸 한번 해보세요. 혼자 해볼 수 있겠어요? 혼자 해볼 수 있겠어요? 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되는 데까지 혼자 해보세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어떻게 계획표를 짰는지 이거 가지고 안 된 부분을 가지고 또 한 번 이렇게 시간표 짜는 걸 좀 다듬어 보도록 하자고요. 그럼 시간표 이 계획을 다음 주 일주일 동안 할 거를 언제 짜야 돼요? 이 종이를 오늘 또 내줄게요. 이것도 일주일 분이에요. 월화수목금토 이거 일주일 양이잖아. 그러면 여기 뒤에 일주일간의 계획표 짜는 거 또 있죠? 여기 월화수목금토 있어. 그래서 오늘 내일 중으로 다음 주 일주일 계획표를 여기다 딱 짜면 돼요. 뭐 할 건지 쫙 짜놓고 언제 뭐 할 건지 구체적으로 수학 몇 문제 풀 건지 수학 몇 단원 몇 문제 아니면 몇 쪽부터 몇 쪽까지라든지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을 짜세요. 그래갖고 쫙 했는데 이거 계획을 짜는데 시간 꽤 걸려요. 금방 안 돼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싸우려니까 여기 국어 영어 수학 화요일도 국어 영어 수학 수요일도 국어 영어 수학 막 이렇게 그건 계획표가 아니야. 그러면 안 짠 거하고 똑같아요. 구체적으로 짜세요. 여기 만약에 쉰다 그러면 휴식 7시부터 8시 뭐 하고 휴식할 건지도 쓰세요. 뭐 축구 한 게임 뭐 줄넘기 몇 분 이렇게 구체적으로 쓰세요. 뭐 여기는 뭐 도보 이게 뭐라 그래 등산을 한다거나 그런 것도 쓰고 거기다 탁구치기 뭐 이런 걸 쓰든지 운동할 때도 뭐 하는지 쓰고 뭐 구체적으로 쉬는 시간도 구체적으로 만들고 어느 날 하루는 하루는 내가 아주 신나게 놀아보자 하는 노는 날을 하나 딱 정해놓고 계획표 짜서 못한 거 한 거 여기다 다 표시하세요. OX 표시 다 해요. 여기다가 한 거 못한 거죠. 구체적으로 계획표 짜기 전에 내가 쓸 수 있는 계획표 짤 수 있는 시간 공부하는 시간이 얼마인지 이걸 또 찾는 과정이 또 구체적으로 있어요. 근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어떻게 됐든 자기 나름대로 짜서 한번 실천해보고 요것도 계속 체크. 이제 요건 다음 주 동안은 이거 뭐 O가 되든 X가 되든 다 표시하는 거, 매 시간마다 표시하는 거, 성공하는 걸 목표로 잡아서 해보세요. 알았죠? 오늘 너무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았어요. 시간이 많이 지났네. 1시간 만에 하는데 지금 막 2시간이 다 되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광이에요.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제가 이 자기주도 학습을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학생들이 보니까 시험 끝나면 완전히 죽음이에요. 그리고 시험 기간이 되면은 놀지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고민하면서 시간 다 보내고, 그래서 아까운 시간들이 다 지나고 바로 돈도 부르고, 그래서 막 공부에 노예가 돼가지고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이제 방과 후에 우리 학교 아이가 아니라도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전도할 목적으로 다른 학교 아이들 모아가지고 공부를 시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이렇게 계속 시키면서 보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보이더라고. 그래서 그 많은 과정 속에서 이 아이들이 이게 문제고 이럴 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나름대로 이제 그걸 생기고 아이들을 이렇게 지도를 해두다 보니까 굉장히 효과가 있었고, 또 학생들이 공부의 노예에서 벗어나서 공부를 즐길 수 있는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정말 이 시대적인 우리 랩런트들, 각 분야에다 서밋으로 올라가는 랩런트들인데 과연 오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하실까? 하나님, 난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하고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왔어요. 아마 각자에게 답이 되는 무언가가 반드시 있을 거라고 봐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제가 그동안 그 중학교 2학년 때 만났던 여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그 학교의 여학생인데 내가 이제 그 아이가 교회를 다니다가 시험에 들었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면서 교인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하는 행동이 너무너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그런 걸 보고 얘가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안 다니는, 완전히 이렇게 담을 치고 있는 이런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공부하는 방법만 계속 가르치다가 서서히 이제 그런 오해를 풀어주고, 그래서 나중에 영접이 되고, 그러면서 굉장히 신앙이 자라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 여학생의 경우는 중학교 2학년 때 만나서 같이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방법을 서서히 매일 훈련을 시켰죠. 그래서 훈련을 시켜가지고 한 결과 이 아이가 중학교 3학년 졸업할 때는 그 아이가 한 반에서 40명이면 한 열심히 혼자 하면 20등, 25등 이렇게 했던 아이예요. 근데 계속 이제 자기주도 학습을 계속 시키니까 나중에는 공부에 재미가 붙고, 혼자 앉아서 2시간이나 3시간을 계속 할 수 있는 지구력이 생기고, 그리고 막 이렇게 공부가 전혀 지겹지 않고 이런 상태가 됐어요. 그러면서 중학교 3학년 졸업할 때는 이제 학급에서 이제 1등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들어가서 2년을 못 만났어요. 2년을 못 만났는데 이 학생이 공부를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는 걸 터득을 했어요. 터득을 하고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이제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뭔가 나름대로 머릿속에 생각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공부 집중도 안 되고, 좀 뭐 시간 있으면 좀 쉬고 싶고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간 관리가 잘 안 됐어요. 그러면서 2학년을 그냥 지나고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갈 때 다시 만나게 됐어요. 다시 이제 만나게 돼서 얘기를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교회화가 된 거죠. 우리 교회를 와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고3 때 이제 학습을 가지고 다시 얘기를 하면서 그 정말 고3 때 그 고3병, 그 굉장히 공부에 시달리는 거기에서 1년 동안 정말 누리면서 공부를 했던 그 학생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서 공부를 혼자서 공부하는 방법을 깨닫고 나서는 애들이 학원을 왜 다니는지 모르겠다고, 절대 나는 학원을 가래도 안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하고 자기주도 학습을 했던 친구들의 공통 특징이 공부가 재밌구나 이런 얘기를 공통적으로 다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것은 내가 주도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누가 시켜서 막 떠밀어서 밀고 선생님이 하라고 해서 밀고 막 두려우니까 해야 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자기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성취감을 느끼게 되고, 성취감을 느끼게 되니까 공부가 재밌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를 혼자 연구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점점 이렇게 발전해 올라갔어요, 학업이. 그래서 그 아이는 이제 학비형님이 어제 졸업한 지 한참 되고 지금 대학교 3학년인데 얘는 공부하느라고 바쁘니까 엄마를 시켜서 선생님 만나라고 이렇게 했는지 이제 어제 오후에 저녁에 가서 이제 엄마가 다시 나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 이제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학에 가서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이제 공부하는 방법은 터득했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그리고 대학에서 정말 공부해야 될 이유가 생기니까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하여튼 거의 막 평균 100점이 나오나 봐요 지금. 4.5점 만점에 거의 4.5점이 되는가 봐요. 4.48인가 얼마래요. 그렇게 굉장히 학점이 좋고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중고등학교 때 터득한 공부 방법을 가지고 대학에 가서 정말로 하니까 최고 상위권으로 올라가고
전학년 전액 장학금을 받으면서 얘가 다녀요 학교를. 그렇게 하는 아이고 이제 학교에서 교환학생도 뽑혀가지고 이제 외국에 가서 이제 1년 코스인가 아마 이제 외국에 나갈 거라고 엄마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아주 좋아하시고 그런 모습을 봤어요. 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랩런트들도 공부하는 방법과 공부의 맛을 터득하는 그것만 알면 정말 복음도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잘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잘 되어질 것이다 또 하나님 인도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학생을 하나 잠깐 소개하겠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담임을 할 때인데 그 학생이 조그만 학생 이거 1학년 들어가면은 그거 교우조사 하잖아요. 학년 초에 교우조사를 다 했는데 그 생일에 초대하고 싶지 않은 친구 해라 그랬더니 우리 반에 한 명도 이 아이를 안 쓴 거예요. 그 얘가 아무도 친구가 없는 아이야. 그래서 방과후에 남겨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얼굴은 하얗게 버즈는 키고 꼬질꼬질하게 때는 묻고 키는 조그마하고 못 먹어가지고 그 걔는 애들이 냄새나고 싫어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나중에 걔를 보니까 국어책도 못 읽어요. 떠듬 읽고 구구단도 다 못 외워요. 겨우 조금 외우다가 틀리고 막 이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내내 얘는 바보인 거예요. 자기 스스로 나는 바보고 선생님들로 하여금 바보, 친구들로 하여금 바보. 그래서 모든 주변의 환경이 너는 못해, 너는 바보야. 이게 6년 동안 길러진 거야. 이 머릿속에 이게 학습이 됐어. 그래가지고 바보인 줄 알고 있어 자기가. 그래가지고 교육청에서 특별 관리하는 학생 중에 얘가 명단에 들어갔어요. 1학년 전체 애들 중에서 국문 미해듣자, 구구단 못 외우는 애들, 걔네들 뽑아가지고 교육청에서 돈 되져가면서 가르치거든요. 학교에서는 방과후에. 그런 아이였어요 얘가. 그래서 우리 반에 그때 47명이었는데 얘가 어떻게 찍기를 운 좋게 잘하면 46등 되고 잘 못 찍으면 47등 되고 이러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저는 전도할 목적으로 얘를 방과후에 남겨가지고 자꾸 얘기를 시작했죠. 그 얘기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니까 말은 자기 의사표현을 그냥 하더라고. 그녀는 바보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야, 너 뭐 하고 싶니? 그랬더니 자기는 워낙 자기 자신이 바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기 때문에 선생님이 꿈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대답을 못했어요. 말을 못해요. 몰라요. 그리고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한 2주, 3주를 계속 남기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계속 시켰어요. 너는 지금 중학교 1학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꿈을 가지면 그 꿈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네 꿈이 뭐냐 얘기를 계속 해보라 그랬는데 나중에는 머리를 걷적걷적하면서 남자아이였는데 너무 쑥스럽고 창피한 듯이 걷적걷적하면서 자기는 고고학자가 되는 게 꿈이래요. 인류의 역사와 이런 거를 정말로 피라미드의 비밀도 궁금하고 그런 걸 알아내고 그런 걸 연구하는 고고학자가 되고 싶대요. 궁금하다는 거야.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되게 막 얘가 쑥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하고 막 이러는 거에서 아우 너 고고학자 될 수 있어. 그럼 뭐 지금부터 하면 되지. 괜찮아. 그랬는데 얘가 뭐라냐면 저는 책도 못 읽는데요. 글씨도 잘 몰라요. 이러는 거야. 책 못 읽으면 영어 공부하자. 국어 모르면 영어 하면 돼. 그랬더니 얘가 막 기가 막히다는 듯이 웃는 거예요. 그 영어 공부하자 그랬더니 영어는 뭐 알파벳 그거 ABCD 쓰는 것도 그것도 모른대요. 그래서 그때가 1학년 말이었어요. 벌써 1학년 말까지 갔어. 그랬는데 이제 이 아이가 그걸 모른다 그래서 뭐 모든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다 잘하는 거 아니고 했기 때문에 지금 아는 거지. 너는 좀 늦을 뿐이야. 근데 오늘서부터 한 개씩만 외워. 영어 알파벳이 24개거든. 한 달이면 다 끝낼 수 있어. 하루에 한 개만 외워라. 그래가지고 그날서부터 숙제를 했어요. A라고 쓰니까 이거를 A라고 한글로 써놓고 A 요거는 그림으로 외워. 이렇게 지붕처럼 생긴 건 A 무조건 이것만 외우라고 했어요. 그 집에 가서 이제 그 다음 날도 외울 수 있니? 그랬더니 외울 수 있대요. 그래서 이제 가락지하고 막 이렇게 도장 찍고 복사하고 다 집으로 보냈어. 그랬는데 그 다음 날 와가지고 야 너 외웠어? 한 거를 네 그러는 거야. 그래서 너 너무 잘했다. 그러고 내일은 B 외워. 그래가지고 B는 이렇게 생긴 거야. 이거는 B야. 내일은 B하고 똑같이 B지. 그러면서 이제 해가지고 써서 보냈어요. 그때 그 다음날 와가지고 뭐라 했냐면 너 B 다 외웠어? 그랬더니 네. 그래서 C도 외웠다는 거야. 그래서 야 너 반칙이다. B만 외웠는데 C까지 외웠냐. 이렇게 해갖고 시작했는데 하루에 한 개씩 외우기로 했는데 얘가 일주일에 다 외우더라고요. 처음에 A 외워보니까 얘가 뭐라 하냐면 선생님 내가 외웠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왜냐면 자기 자신은 바보인 줄 알았거든. 근데 해보니까 A가 외워지는 거야. 아 나는 바보가 아니구나 이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6년 동안이나 수많은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로 상처받으면서 혼자서 외롭게 지내고 친구도 없고 그 집에는 내가 그때 복음을 몰라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천지를 창조하셨고 뭐 6일 동안 천지 창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막 이런 얘기만 했지 영적인 얘기를 못했어요. 그리고 걔네 집에는 엄마는 정신병자고 뭐 밥을 할 줄도 모르고 빨래 넣을 줄도 몰라요. 정신이 오락가락해.
걔네 아버지는 당뇨병 환자라 맨날 누워있고 언제 죽을지 몰라. 몸이 막 썩어가는 사람이야. 그리고 걔네는 막 애들은 또 많이 나가지고 오빠하고 형들이 막 바글바글해. 저기 형하고 누나가 바글바글한 6명인 것 같아. 얘가 막내예요. 그래서 그 누나하고 얘네들은 학교를 다 못 가는 거야. 학교 갈 만한 형편이 안 되니까. 그래서 다 공장에 갔어. 중학교 1학년 애들 다 다니는데 이 형하고 누나들은 다 공장 가서 돈 벌어오는 거예요. 그럼 한 달에 뭐 얼마 조금씩 벌어겠지. 지금 지네들이 돈 그거 모아가지고 쌀 사가지고 먹고 이런 집이에요. 집은 어디냐면 저 산꼭대기 비닐, 지금 비닐하우스는 이건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투명한 비닐 이렇게 치고 그냥 그 안에서 사는, 한겨울에도 그렇게. 그런 거지 집인 거야. 말하자면 일명 거지야.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이가 자기를 바본 줄 알고 아무것도 못하고 막 이렇게 계속 상처에 완전 찌들려서 눌려있는 아이였어요. 근데 A를 애워보니까 이게 애우니까 너무 신기한 거야. 그래서 그 다음 날은 B만 해놨더니 C까지 애운 거야. 너무 신기해가지고. 애워보니까 다 애워지거든. 그래 너무 잘했다. 선생님이 이제 오면은 반가워해. 너 너무 잘했다고 막 칭찬해주니까 어머나 괜찮은 사람인가 이제 이게 알게 됐어요.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은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장애가 있어요. 공부를 하지 못하는 장애를 다 갖고 있어요. 나는 수학에 대한 장애가 있어. 나는 수학은 못해. 아무리 해도 나는 안 될 거야. 또 해봐서 용기를 가지고 하니까 또 안 풀려. 나는 역시 안 돼. 또 이러고 있거든. 또 영어에 대한 장애가 있어요. 암기 과목에 대한 장애가 있어요. 내 속에 그게 있다고요. 열등감이 있어요. 나름대로 다 틀리게 얼굴 모습이 틀리듯이 속 안에 학습에 대한 장애가 내 자신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과소평가하고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 생각을 뜯어고치지 않으면 절대로 학습에 공부에 성공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공부에 그 잡힌 거거든. 공부에 잡혀서 끌려다니는 노예가 된 거거든. 그래서 이제 이 아이는 그게 벗겨지기 시작했어. 아, 나 바보가 아니구나. 이게 뚜껑이 벗겨지면서 막 이제 불이 붙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영어 다 외우고 그 다음에는 하루에 하나씩 이제 그 알파벳 외우고 이제 그 다음에 일주일 후에는 단어 하나씩 외우도록 내가 숙제를 냈어요. 가장 간단한 단어 O, E, B, O, Y 이거 뭐라고 써 한글로 O, E 이렇게 써놓고 그걸 이제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외우라고 그랬어요. 하루에 한 개씩 단어 외우라 그랬더니 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해보겠다는 거예요. 이미 알파벳 다 외웠으니까 좀 자신이 생긴 거야. 그래서 집에 가서 단어 하나 딱 외우고 이러면서 이제 12월달 겨울방학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겨울방학 때 한 일주일 정도는 이제 매일 만나서 이렇게 하다가 나도 이제 쉬어야 되고 일이 있으니까 이제 나머지는 집에 가서 외워. 근데 1학년 영어 단어 못 외운 거 다 내버려 두고 너 이제 2학년으로 갈 거니까 서점에 가면 2학년 그 단어장이 단어 이만하게 수첩이 돼 있어갖고 2학년 새로운 단어만 다 써있는 그 수첩 단어장이 있다. 다 돼 있는 거. 그거 하나 사라. 그거 사가지고 하루에 한 개씩만 꼭 단어를 외워가지고 방학 때는 30개 외울 수 있지 않냐. 그랬더니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학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2월달에 개학을 했잖아요. 근데 걔는 워낙 글씨도 잘 모르는 애고 하기 때문에 기대를 안 했어요. 근데 2월달에 개학을 딱 하고 왔는데 이제 애들이 교실에 조야를 막 들어가니까 애들이 막 시끌시끌한 거야. 막 저거 뭐 영어 단어 2학년 거 다 외워요 막 이러는 거야. 근데 나는 못 들은 척 했어요. 정말이니? 하고 했다가 얘가 당황해가지고 하나 실수하면 애들이 그러면 옛날에 상처 또 나오거든요. 역시 나는 바보야. 그러면 안 되거든요. 여태까지 치료한 거 다 스포로 들어가거든요. 그래가지고 모른 척하고 하루를 지내고 종례 시간도 보니까 고개를 안 돌리고 앞에 앉았는데 고개를 안 돌리고 고개를 계속 숙이고 있어. 종례가 닦아 너 뭐하냐 그랬더니 책상 속에 단어장 넣어놓고 그거 외우느라고 얘가 정신이 없는 거야. 단어 외우는데 재미가 붙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조용히 말했죠. 종례 끝나고 너 그 단어장 가지고 교무실로 와 그랬더니 단어장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옆에서 물어봤어요. 단어장이 이렇게 두꺼워요. 물론 한 장에 한 10대 개씩 써있지요. 이렇게 두꺼운 2학년 전체 단어가 다 써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진짜 다 외웠냐? 다 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가 실수할까봐 제일 앞장 물어봤어요. 제일 쉬운 거를. 이렇게 물어봤어요. 대답을 딱 하니까 엄마도 진짜 다 외웠네? 그걸 이제 영어를 가리고 물어봤더니 해석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국말을 딱 가리고 뭐야? 그랬더니 또 대답을 해. 너 진짜 다 외웠어요? 진짜 다 외웠대요. 그럼 중간에 또 해보고 제일 끝에까지 막 했는데 다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란 거 있죠. 얘 같은 바보가 진짜 바보가 어떻게 단어장을 1학년 책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2학년 거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자리수도 학습을 훈련시킬 때 어떻게 하냐면은 절대로 지난 학년 거를 복습을 못하게 해요. 지난 학년 거를 복습을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거 언제 하지? 2학년 거 꼭 예습해갖고 가야 되는데 이거 언제 하지? 이 부담감 때문에 공부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이 공부에 힘이 안 생겨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공부에 재미를 붙이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로 2학년 올라가는 애들 1학년 거 안 시켜요. 몰라도 괜찮아. 2학년 거에. 그래가지고 이제 시켰는데 2학년 거 단어를 다 해왔으니까 얘가 자신감에 막 여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제가 그해 다른 학교로 전근을 가게 됐어. 전근을 갔는데 이제 5월달이 지나고 나니까 뭐 친구들 많잖아요. 우리 그때는 방과후에 남아가지고 야 우리 뭐 기도반이다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교회 옆에 이제 학교 옆에 교회가 있으면 무조건 가는 목사님 만나가지고 이 교회 좀 우리가 쓸게요 이래가지고 방과후에 늘 애들 끌고 가서 거기 가서 기도하고 이제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애들이 팀이 있거든. 그러니까 막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아 걔가 다 100점 맞아요. 걔 미쳤나봐요. 막 이러는 거야. 그 한 몇 달밖에 안 됐는데 3달밖에 안 됐는데 3, 4, 5, 3달인데 그 내가 믿을 수가 없잖아요. 믿을 수가 있어야지. 걔가 그렇게 하래가 아니거든. 응? 그래가지고 내 목소리가 좀 졸리죠. 그래가지고 이제 아 정말 그럴 리가 없어. 그랬더니 애들이 막 전화를 한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막. 그래서 이제 한 학기가 끝나고 나서 7월 달쯤에 돼서 저기 오라고 그랬어요. 오라고 그래가지고 짜장면 사줄게 그래가지고 이제 와서 음식점에 가서 이제 보니까 자신감이 생기니까 표정도 바뀌고 얼굴도 새까맣던 얼굴에 때깔이 싹 뺏겨지고 하얗게 되고 사복을 입고 왔는데 너무 멋있어진 거예요. 그 몇 개월 사이에 키도 쭉 컸어. 이게 눌려있던 게 이게 없어지니까 아주 사람이 바뀌어버렸어. 그래가지고는 이제 야 너 진짜 공부 잘한다는데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맞아요 이러는 거야. 영어 몇 점 맞냐? 그랬더니 거의 100점이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랬더니 다른 거 보는데 다른 것도 거의 100점이고요. 어쩌다 한 개 틀려요 이러는 거야. 너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그랬더니 그냥 한번 영어 단어 외우고 나서 이게 공부를 하면 되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얘가 진짜 절실하게 얘한테는 그게 메시지가 된 거지. 아 공부하면 되는구나. 난 바보가 아니구나. 그리고 집에만 가면 그냥 둥글둥글 얘는 왕따니까 친구도 없어. 그리고 집이 너무 가난하니까 컴퓨터도 없어. 뭐 아무것도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할 거라 하면 공부하는 거밖에 없어. 공부를 해보니까 재밌거든. 그래가지고 누우면 또 읽고 또 외우고 막 계속 무조건 외웠대. 얘 공부하고 무조건 외웠대는 거야. 그래서 학교 끝나면 집에 가서 또 외우고 또 공부하고 막 다다다닥 하고 막 책을 외우다시피 막 다 했다는 거야. 그래서 다 100점 맞는데 근데 궁금한 게 수학이었어요. 근데 수학을 잡아줄 시간이 없었거든. 구구단 못하는 거 그것만 알고 그냥 온 거지 내가. 수학은 아 수학은 못해요. 아니 하면 되는데 구구단만 하면 기본은 다 됐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수학이야. 그랬더니 아 자기 못한다는 거야. 수학 몇 점인데 몇 점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막 찍어도 몇 점 나는지 모르는데 그래도 몇 점인데 한 10점 15점 되겠죠? 이러는 거야. 완전히 수학은 만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야 구구단만 해만 하니까 그냥 무조건 하면 돼 수학도. 그랬는데 그 이제 옆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안내를 해줘야 되는데 그 기간이 없었어. 그 수학을 빼고는 평균 얼마야? 그랬더니 수학 다 합쳐도 평균이 한 95점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게 거의 100점 가까이 되니까 수학이 10몇 점이라도 다른 과목에서 다 플러스를 시켜주면 이렇게 메꿔주면 전체 평균이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고고학자가 되고 싶댔는데 얘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궁금할 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걸 다 보면서 요즘에 이제 생각을 해요. 아 우리 랩런트들도 얘는 내가 아무리 전도를 해도 워낙에 이게 강박해가지고 마음이 안 열려. 하나님이 안 믿어진대.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하나님이 안 믿어진대. 그래서 얘가 결국 영접기도 하는 걸 못 봤어 내가. 억지로 영접기도를 시켰어. 하고 나서도 안 믿어진대.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다락방위도 전이고 내가 잘 모르니까 사형리를 가지고 했거든. 그러고서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그렇게 꼴찌였던 애가 하는 걸 볼 때 여기 우리 랩런트들은 너무 똑똑한 거야.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선생님은 이제 학교 다닐 때 수학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애들은 막 과외를 해요. 과외라고 학원 다니고 그러는데 우리 집이 가난하니까 부모님이 뭐 과외 보내준다는데 안 갔어요. 돈이 너무 아까워서. 그래서 아 싫다고. 애들 다 공부하면 나도 하면 되겠지 뭐 과외를 꼭 가야 되냐고. 근데 수학을 하만 봐도 모르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 니네들이 과외 가서 배운다면 나도 혼자 할 수 있어. 이래가지고 그야말로 이 돌멩이에 계란으로 던지는 것처럼 그냥 수학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계속 그걸 보는 거야. 내가 이거 하는데 정복하겠다 이래요. 계속 보는데 모르겠는 거야 이게. 단어 뜻도 모르겠고. 그러면 이렇게 보다가 너무 화가 나니까 머리가 막 아픈 거야 이제. 책을 집어던져. 쫙 집어던져서 누웠다가 이제 한 30분 자고 일어나서 또 책 풀고 와가지고 또 읽어보는 거야. 도대체 모르겠는 거야. 또 집어던져. 이렇게 방학 때 한 2달을 수학책하고 씨름을 했어요. 그 수학책은 전학년 게 아니고 새로운 학년 거. 새로운 학년 수학책을.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계속 씨름을 하는데 수학책이 두꺼운 걸 반을 혼자서 그냥 모르니까 넘어간 거예요. 나중에는. 그냥 넘어가. 아 도대체 모르겠다. 또 넘어가. 한 반 정도 봤는데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수학 시간이 딱 된 거야. 근데 내가 그 방학 때 그렇게 몰라가지고 막 애를 쓰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몰랐던 것을 선생님이 설명을 딱 하는데 아 이게 이거야? 이렇게 딱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하니까
뒷페이지가 다 풀리는 거야. 머릿속에 딱 연결이 돼가지고 아 이건 이래서 그러니 이래서 그러네 이렇게 쫙 연결이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수학의 머리가 이제 뚜껑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수학이. 한 번 딱 읽어보고 읽을 때는 몰랐는데 선생님이 설명 한마디만 들으면 뒤에까지 막 단원이 다 이해가 되고 개념이 막 머릿속에서 다 이해가 돼버리니까 선생님이 한마디 하면 그 뒤에까지 다 이해가 되는 거야. 이미 책을 가지고 실험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는 내가 몸소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수학 과목일수록 배우는 게 아니고 내가 자기주도 학습을 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야 응용력이 생겨요. 그냥 남한테 배워서 아 이건 이렇게 하는 거 이렇다고 배워서 하는 수학은 결국은 깊은 응용에 들어가면 그걸 못해요. 응용력이 없는 거야. 근데 생각을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막 해놔가지고 나중에는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쳐주면 딱 깨달아서 무슨 방정식이 돼서 문제를 푼다 그러면 나의 방법이 나와. 나만의 방법. 누구한테도 설명할 수 없는데 나만 만들어진 어떤 방법이 나와.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어. 근데 내가 깨친 그 방법을 하면 다 맞아. 그런 이제 상태가 되더라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재밌고 수학은 외울 것도 없고 머리 굴려서 풀면 되니까 너무 편하더라고. 암기하는 건 다 외워야 되는데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주도 학습이 굉장히 혼자서 공부하는 방법, 선생님이 나를 가르쳐주기를 바라고 이런 공부 방법은 되게 힘들어요. 학원 다니는 친구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여기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서 너희들 공부하면서 여기가 아닌 지금 저기 우리 동네에 우리 친구들은 학원 다니면서 이것도 배우고 저것 배우고 될 텐데 내가 이것만 해도 될까? 혹시 이런 불안감을 갖고 있는 친구가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학교에서는 학교 진도 막 따라가고 그거 시험 보느라고 그야말로 공부의 노예로 맨날 학원 숙제하느라고 애들이 정신을 못 차려. 학원 갔다 11시 오면 그 숙제하느라고 새벽 1시, 2시까지 해요. 못하면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해야 돼. 아니면 학원 가면 숙제 안 하면 남아서 나머지 공부해야 되니까 계속 지겨운 생활의 연속이야. 그래서 학생들이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는 지겨운 거 맨날 이 속에다가 그거 학습하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고등학교 가면은 다 나자빠지는 거야. 해도 안 되는 거. 그래가지고 다 나자빠지고 고등학교 1학년 되면 수학 포기자가 생겨요. 수포자가. 그리고 2학년, 3학년 가면 이제 막 인생에 이제 막 그렇게 갈등을 하고 복음이 있어도 뭐 기도를 해도 안 되고 막 이러니까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이제 될 대로 되라 이제 막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죠.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근데 이제 학원 교육의 문제가 뭐냐면은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를 하게 하지를 않아요. 학원에서 이제 뭐 단원을 펴서 가르쳐줘요. 그럼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연습으로 풀어요. 그 다음에 배운 다음에 연습으로 풀기 때문에 이미 내가 깊이 개념을 내가 생각하고 고민해볼 시간이 없어. 이미 습득된 거 가지고 그냥 풀기 때문에 응용이 조금만 되면 생각할 수 있는 이게 힘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응용력에 들어가면은 자꾸만 이게 안 돼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들어가면 고등학교 수학은 더 깊어지잖아, 중학교보다. 그러면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야. 머리가 안 따라가지는 거야. 그러면 이제 공식을 만들어서 공식에다 막 집어넣고 풀기 시작하는데 수학이라는 거는 그 단원마다 거기 문제 유형에 따라서 대입할 공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걸 다 외운다는 거는 정말 천재도 못할 것 같아. 너무너무 힘든 방법으로 수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주도 학습으로 공부를 하면 머리에 자꾸 생각하는 힘이 생기고 왜 그럴까 계속 생각하면서 스스로 이해하면서 공식이 나오는 것도 법칙도 이해를 해. 외우는 게 아니고 이거 왜 그렇다라는 걸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 설명을 들으면 공부의 효과가 몇 배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따가 여기 내주겠지만 예습은 복습보다 4배의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예습이 복습보다. 예습을 할 때는 절대로 다 완벽하게 알지 못해요. 책의 제목이 뭐고 내용이 뭐고 이 정도만 알면 예습은 끝난 거야. 예습을 할 때는 내가 모르는 게 당연해. 그러니까 예습을 자꾸 이렇게 해보고 그 다음에 선생님 설명을 딱 들으면 예습 안 하고 설명 듣는 애하고 내가 혼자 막 고민해보고 왜 그렇지 생각하다가 설명 듣는 아이하고 이 이해의 속도가 굉장히 달라요. 이해의 속도가 엄청 다르기 때문에 공부 효과가 굉장히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애들 그룹으로 해가지고 자기주도 학습을 연습시키던 애들을 내가 실험을 해봤더니 예습을 꼭 하게 시키고 그 다음에 학교에 가서 했을 때 어떠냐 소감을 발표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신기하게 수업 시간 하는 애 머리에 쏙쏙 다 들어오고 수업이 종이 끝나면 머릿속에 다 정리가 돼 있다는 거야. 옛날에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 수업 시간에 들은 다음에 머릿속에 싹 정리가 다 돼 있으면 그렇게 수업이 계속 진행된다면 수업에 부담이 없는 거야. 기말고사, 중간고사 이런 거 보려면 진도 막 나가면 공부할 게 나중에 많아지니까 막 부담돼서 진도 못 나가게 하려고 선생님을 꼬시고 선생님 놀아요 어째요 막 애들이 막 이러거든. 그게 왜 그러냐면 진도 많이 나가면 이거 공부를 언제 다 해? 이게 부담되는 거라 겁나고. 근데 이 자기주도 학습으로 예습을 하면서 이거를 하게 되면은 수업 시간이 자신감이 넘쳐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이 쫙 정리가 됐기 때문에 수업이 진도를 나가도 겁이 안 나요. 그래서 예습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 지금 이 종이를 이거를 내줄 테니까 이거를 보면서 들어보도록 하죠. 뒤로 보세요. 먼저 갈까요? 됐나요? 여기 지금 그래프를 한번 봐주세요. 그래프가 예비하우스라는 사람이 우리 머리가 얼마나 기억력 있고 얼마나 잘 잊어버린지 연구를 해갖고 이걸 알아낸 거예요. 이 사람의 두뇌가 어떤 능력이 있고 어디까지 기억하고 어떻게 되는지 얼마만큼 망각하는지 거기에 대한 연구 이거예요. 모든 사람이 개인적인 차이가 약간씩은 있겠지만 거의 이 곡선에 따라서 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프 한번 봐요. 여기 그래프를 보면 그 세로축이 기억률이 제일 위에가 100이에요. 잘 안 보이면 쓰세요. 제일 위에가 100이고 그 밑에가 75, 50, 25 이렇게 세로축이 돼 있고 가로축은 제일 왼쪽이 30분이고 두 번째가 1시간 그 다음에 12시간 1일, 10일, 100일 이렇게 돼 있어요. 잘 안 나오는 거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보면 그래프가 쭉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간 그래프가 있죠. 쭉 내려간 이 그래프가 기억력이 줄어드는 것을 나타낸 그래프예요. 그래서 처음에 100이라는 것을 배웠어. 수업 시간에 100이라는 걸 배웠어요. 그 다음에 30분이 지나면 거의 60%가 기억력이 뚝 떨어져. 100개를 배우면 40개는 다 잊어버리고 60개만 남는다는 거지 머릿속에. 배운 지 30분이 되면. 그 다음에 1시간이 되면 50%가 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이 그래프를 보세요. 1시간이 되면 100개를 배웠으면 50개만 기억하고 50개는 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사람의 뇌의 구조가. 그 다음에 12시간이 되면 어때요? 거의 막 다 잊어버려서 밑에 바닥 한 4분의 1 정도만 남고 나머지는 다 잃어버려요. 하루가 지나면 기억력이 더 떨어지고 한 3달 지나면 까맣게 이게 언제 배웠지?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뇌가 어느 시간이 되면 잊어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잊어버리는 걸 안 잊어버리게 탁 잡아주고 또 이렇게 잊어버리려고 하면 안 잊어버리게 탁 잡아주고 이렇게 하면은 한 번 공부한 것이 머릿속에 계속 남는 공부 방법을 사용하면 공부하기가 되게 편해요. 공부하기 되게 편해요. 학원 다니는 친구들 내가 데리고 얘기해봤어요. 뭐라 그러냐면은 이렇게 두꺼운 영어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야. 근데 1단원서부터 방학 때 뭐 10단원까지 배웠대. 그럼 어떡하냐면 1단원에 가고 단어 나와 뭐 여기 수거 나와 다 외워요. 막 외우고 문법 공부하고 막 해요. 그런데 막 시험 본대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3일에 또 시험 본대. 그 다음에 이제 2단원 나간대. 그리고 또 2단원 시험 보고 또 하고 막 2단원 공부하고 3단원 공부하고 막 한대. 근데 3단원 공부할 때 1단원 보면은 다 까먹었대. 하나도 기억이 안 난대. 그럴 때 학생은 어떤 생각이 드냐? 아, 공부해도 다 잊어버리고 역시 나는 머리가 나빠. 이렇게 되거든. 머리가 나쁜 게 아니에요. 사람의 머리가 원래 그렇게 생겼는데 학원에서는 공부를 시킬 때 이렇게 기억이 지워지는 걸 잡아주는 공부 방법을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학원에 노예가 돼갖고 있는 거야. 안 다니면. 왜냐면 1월달, 2월달에 가서 수학을 막 배웠어. 3월달에 딱 가서 개학을 하고 딱 갔는데 분명히 학원에서 배운 건데 기억이 잘 안 나. 잊어버려. 3달쯤 되면 잊어버리거든. 그런데 이제 두려워지는 거지. 아, 좀 있으면 시험 볼 건데 학원에서 배운 건데 다 잊어버렸네.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학원 또 가는 거예요. 그럼 학원에서 또 이제 복습 또 해줘. 그래가 중간고사 볼 만큼만 가르쳐. 성적 잘 나올 만큼만. 그게 이제 학원에 완전히 노예가 되고 계속 다니는 거야. 그리고 힘들고. 학원에서는 숙제하려면 그냥 몇 시간씩 막 거기 시달려야 되고 숙제 안 하면 혼나야 되고 막. 그래서 공부는 지겨운 거 이렇게 계속 습득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것을 이용해서 지겹지 않도록 요게 기억력이 내려가지 않도록 우리가
그 공부 방법을 잘 계획을 짜서 하면 되게 공부하기가 쉽고 시간도 적게 들고 한 번 공부하면 머릿속에 딱 들어와서 전혀 안 잊어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뭐 이거를 이용해서 공부 방법을 스케줄을 짰을 때 굉장히 공부하기가 편하고 재밌어요. 성공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방법, 잊어버리는 것을 안 잊어버리고 기억을 다시 되살리는 거, 그게 시간 낭비를 줄이는 거거든.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하면 어떻게 하면 기억을 계속 적기에 되살려 주느냐, 이런 방법을 이용하면 남들 그 공부를 몇 시간 하는 것보다 자주 복습을 해주는데 언제 복습을 해주느냐, 그 시기를 정확히 정해서 잘 복습을 해주면 공부하기가 되게 편하고 수월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너는 못해, 너는 해도 안 돼, 이거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보면 30분의 기억이 쭉 내려가는 걸 위에 그래프를 봐요. 위에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내려가다가 기억력이 내려가다가 다시 30분 만에 배운 거를 다시 본 거야. 다시 보니까 이렇게 내려가던 기억력이 다시 100으로 쫙 올라간 거예요. 30분 만에 보면. 그 다음에 또 30분 후에 또 30분이 지나니까 기억력이 또 조금씩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어. 그때 1시간 만에 다시 한번 봐서 또 팍 끌어올린 거야. 그러니까 100개 배운 게 머릿속에 다 기억나는 거야. 1시간까지도 완벽하게. 그 다음에 이제 12시간이 지나니까 그래프 보세요. 12시간 되니까 또 기억력이 쑥쑥 내려오고 있어. 그러다가 12시간째 복습하니까 또 확 끌어올려지죠. 이래가지고 지금 하루 만에, 열흘 만에, 100일 만에 이렇게 딱 보니까 원래 기억대로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공부 방법을 이용해서 뭘 만드냐면은 이렇게 이걸 만들어 봤어요. 이걸 만들어 가지고 이런 공부 방법을 적용해서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한번 이렇게 표를 만들었는데, 이제 이 표는 아까 이따 다 나눠주겠지만 이제 해볼 사람은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이 표가 뭐냐면 과목을 딱 써. 오늘 1교시부터 7교시까지 있다. 1교시부터 7교시 과목을 딱 쓰고, 그 다음에 수업 시작하기 전에 예습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기다 체크하게 돼 있어요. O, X, 세모 이렇게 해갖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얼마나 집중했는지. 나는 수업 시간에 오늘 최고 집중 잘했어. 선생님이 내가 뚫어지게 쳐다보니까 선생님이 당황할 정도로 나는 집중을 잘했어. 응? 그리고 동그라미. 뭐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내가 생각할 때 오늘 집중 잘했어. 그럼 동그라미. 반은 듣고 반은 안 들었어. 그럼 세모. 오늘 수업 시간에 계속 졸고 제대로 안 했어. 그럼 X. 이래가지고 동그라미, 세모, X를 여기다 이렇게 매 시간마다 체크를 해보는 거야.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하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시켜보니까 거의 XXX야. XX, 세모, 동그라미 어쩌다 하나. 그게 정상이에요. 응? 그게 처음부터 다 동그라미라면은 그 사람은 이미 굉장히 학업은 정복하고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X인 게 당연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해.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수업 집중 시간에 수업을 선생님이 수업 딱 시작했다 그러면 끝날 때까지 100m 달리기 한다는 심정으로 한눈을 팔면 안 돼. 달리기 하다가 한눈 팔면 그거는 벌써 뒤떨어지는 거야. 기록도 떨어지고. 그지? 수업 시간에 아주 집중해서 듣는데 집중해서 듣는 방법을 스스로 연구해야 돼요. 그냥 들으려면 난 자꾸 졸려. 그럼 어떻게 할까? 그럼 난 써야 되겠다. 그러면 들을 때 뭐 할까? 그러면 나는 선생님이 말하는 내용을 계속 옮겨 적든지 아니면 주요 요점을 적겠다. 아니면 어떤 아이는 이런 아이가 있더라고요. 어떤 선생님은 되게 싫어한대. 그래서 그 시간에는 아주 듣기도 싫고 잠만 잔대. 그럼 너만 손해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너만 손해니까 너 그 시간에 나하고 약속하자. 선생님한테 한 개씩 질문하기. 그게 목표를 내가 정해줬어요. 걔는. 하나만 질문하기. 그 시간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그거 잘했으니까 그건 동그라미야. 네가. 이제 그렇게 해줬는데 질문을 해야지 생각하니까 선생님 얘기를 들어야 질문을 하잖아요. 질문할 거리를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듣다가 모르는 거는 질문을 딱 한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 딱 쳐다보고 시선 집중. 친구들이 다 자기를 쳐다보는 거야. 그러면은 얘가 긴장하잖아요. 그럼 질문한 거에 선생님 대답해 주잖아요. 그래서 한 번 질문하고 긴장한 이것이 시간이 오래 가요. 집중 시간이. 정신이 바짝 차려져가지고. 그래서 한 시간에 한 개씩이라도 질문하기를 숙제를 내주니까 되게 효과가 있었어요. 해보니까. 그래서 아이가 수업 시간에 알아듣게 되고 질문할 때 선생님이 성실하게 대답해 주니까 그 선생님이 좋아지고 이렇게 되면서 그 수업이 점점점 성적이 오르는 이런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내가 수업 시간에 집중을 못한다 그러면 집중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돼. 아, 나는 그럼 쓰면서 해야 돼. 아니면 수업 시간에 내가 계속 집중이 안 되니까 어떤 방법을 할까? 내가 집중하는 방법. 그걸 연구를 해서 해야 돼요. 졸린다. 그러면 수업 시간에 누가 뭐라든 벌떡 일어나 서 있는 거야. 그냥. 서서 잠 깰 때까지 나는 서서 수업한다.
자기 나름의 법칙을 정해가지고 해보세요. 뭐 아주 졸릴 때는 막 꼬집어도 안 돼. 그럼 왜 졸릴까 생각해서 좀 늦게 잤으면 일찍 자고. 그래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하고 수업하는 시간에 잔다는 거는 공부를 포기한 거랑 마찬가지야. 그 제일 중요하거든요. 수업 시간에 아주 집중을 해서 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 수업이 끝나고 나면 수업 끝나면 막 힘드니까 벌떡 일어나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까 진짜 한두 명, 전교의 몇 명은 진짜 우등생인 애들은 그 자리에서 안 일어나요. 내가 이렇게 일어나지 말고 복습해야 되라고 말 안 했는데 하는 애들이 있더라고. 그게 가르쳐주면 그 시간에 배운 것이 여기 이 곡선을 보면 어떻게 돼? 30분이 지나면 반이 잊어버린다 그랬죠? 반이 잊어버리고 그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과목을 들어. 그러면 초기 기억이 우리 머릿속에는요. 초기 기억, 단기 기억이 딱 들어왔다가 깊숙이 장기 기억으로 들어가려면 시간이 걸려요. 근데 처음에 들어왔던 기억이 이렇게 딱 들어왔다가 그 다음 시간에 이제 50%는 막 날아가면서 새로운 게 또 막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들어왔다 나갔다 또 들어왔다 나갔다 맨날 이렇게 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수업 끝나고 나서 단 1분이라도 복습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이게 습관이 안 된 사람들은 1분 하고 난 좀 하겠다는 사람들은 3분, 5분쯤 복습을 하세요. 수업이 딱 끝나면 일어나지 말고 나의 법칙을 정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앉아서 그 시간에 배운 거를 제목 읽고 요점을 다 열심히 설명 들었기 때문에 쭉 읽으면 생각이 다 나. 그래서 어떤 여학생은 전교에서 1등하는 여학생인데 이제 이렇게 기자들이 가가지고 걔 공부하는 걸 딱 봤어. 그랬더니 학교에서 어떻게 수업이 딱 끝나면 딱 앉아 연습장 있어. 걔만의 연습장. 그래가지고 매달 며칠 몇 교시 뭐 이렇게 딱 써놔. 그래 그 한쪽에다가 만약에 국어를 배웠다 그러면 국어에 이제 쫙 배운 거 노트 필기하고 다 했잖아. 그럼 일단 중요 요점만 이쪽에서 적는 거야. 중요 제목만 요점만 딱 적으면서 다시 머릿속에 정리하고 그게 걔는 복습이더라고. 그러니까 매일 시간마다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그리고 이제 그 복습을 반드시 해줘야 돼요. 그래야 밑으로 내려가던 기억이 다시 탁 올라가요. 그러면서 이제 1교시부터 4교시까지 수업을 그렇게 하는 거야. 예습, 수업 집중, 복습. 이걸 꼭 성공을 해야 돼. 근데 처음에는 X, 세모 이렇게만 돼. 그래서 자꾸 하다 보면 한 달, 두 달 하다 보면 어느새 동그라미가 자꾸 늘어나요. 그래서 인간은 훈련을 받지 않으면 안 돼요. 훈련을 해야 돼요. 가만있어 봐. 이게 너무 졸려. 졸리죠? 이거 하나 한번 보고 이거 크게 안 되나? F5. 응? F5요. F5. 아, 여러분들 이거 다 자세히 안 하고 그냥 이거 음악이 나오고 이게 좋겠죠? 강아지 공부도 안 하고
그죠? 그래서 이걸 왜 보여줬냐면 이렇게 그 하나님의 독수리를 훈련시킬 때 이렇게 떨어뜨렸다가 이렇게 탁 받아 올리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 훈련시킨다고 하잖아요. 성경에.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요. 저절로 그냥 가만히 놀고 있는데 저절로 잘 되고 이러진 않아요.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도. 그래서 이 훈련이 이제 이렇게 잃어버리는 머리가 자꾸 이렇게 기억력을 잃어버리는 요거를 좀 잡아주는 방법을 하는 거야. 근데 여기 한번 그래프 다시 한번 보면 12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거의 기억력이 뚝 떨어져 있지요. 거의 뚝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12시간 만약에 뚝 떨어지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복습을 해줘야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수업 끝나고 바로 복습하고 그 다음에 그 어느 외고 애들 이야기를 들었는데 걔네들은 점심시간에 밥 먹을 때 그 학교 분위기가 그렇대요. 밥 먹을 때 옆 친구하고 1교시 거부터 노트하고 책을 꺼내가지고 밥을 먹으면서 지들끼리 보면서 모르는 거 서로 물어보고 가르쳐주면서 밥을 먹는데 1교시 거부터 4교시 거까지. 그러니까 얘들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어. 학교 분위기가 그런가 봐.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서로 물어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1교시 4교시 복습을 다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잊어버리기 전에 이미 해놓은 걸 또 복습을 하는 거지. 그리고 혹시 까먹은 거 옆 친구가 얘기해주면 또 그거 주워 들어서 또 이렇게 정리해놓고 막 이런 식으로 한대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점심시간에 좀 쉬어야지 그렇게까지 못하잖아. 그러면 점심시간에 쉬고 수업 끝나고 나서 저녁에 각자 자기 주도학습 자율학습 할 때 있죠. 그 자율학습 할 시간에 가장 빠른 시간에 1교시 거서부터 복습을 해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머릿속에서 계속 날아가요. 지워져요. 그래서 지워질 때까지 기다렸다 하지 말고 6시에 복습하는 거하고 저녁 11시에 복습하는 건 차이가 있어요. 그래 애들을 내가 실험을 해봤어요. 너 오늘은 집에 가서 가자마자 복습해. 그리고 그랬더니 가자마자 복습하는데 학교에서 들었고 한 번 복습을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했고 다시 보니까 다 기억이 나요. 복습 시간 얼마나 걸리니? 하루 동안 공부하고 복습하는데 30분 걸렸대요. 30분. 그래 그 다음에는 이제 얘가 와서 어제는요 집에 가서 물 마시고 뭐하고 누워있다가 그냥 깜빡 뭐 TV 보다가 시간 다 보내고요 11시에 복습했어요. 그러는 거야. 11시에 복습하는데 시간 얼마나 걸렸냐? 1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시간이 그렇게 지나면 머리의 기억력이 희미해지기 때문에 복습하는 데 더 힘이 들어요. 그러면 기왕이면 6시에 복습해서 30분에 끝나는 게 낫죠. 그게 시간 절약이에요. 30분 남는 것은 내가 다른 거를 쓰는 거야. 그 시간을. 그래서 이 공부 방법을 적당한 시간에 복습을 하면 굉장히 시간이 절약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공부 방법을 이 머리에 망각 곡선이 이용한 공부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또 학원이나 이런 데서 이걸 가지고 학생들이 이렇게 가지 않기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복습을 그렇게 학교에서 수업 끝나고 하고 그 다음에 자율학습할 때는 1교시부터 먼저 복습을 빨리 끝내놓고 뭐 어떤 아이는 꼼꼼하게 성격이 꼼꼼해가지고 막 적으면서 복습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런 아이는 1시간 걸리는 아이가 있더라고. 40분 아주 길은 1시간 진짜 걔는 꼼꼼하게 하는가 봐. 그리고 이제 복습할 때는 이제 혼자서 집에 가서 하루 거를 복습할 때는 암기 과목을 다 외우고 이렇게 복습하지 않게 시켜요. 왜냐하면 만약에 사회를 막 3쪽을 배웠어. 집에 가서 3쪽 노트 정리 다 해가지고 기억은 나지만 이걸 외우려면 뭐 1번부터 몇 가지를 외우고 막 이런 게 몇 가지가 있으면 그걸 다 외우려면 힘들거든. 그럼 복습을 힘들고 지겹게 하면 안 돼요. 절대로 공부할 때 지겨울 하는 생각이 들게끔 하면 그거는 학습에 공부하는데 그거는 실패예요. 왜냐하면 내 머릿속에 나도 모르게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공부는 어려워 힘들어 계속 심어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공부 생각만 하면 자꾸 하기 싫고 놀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공부가 재밌어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복습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영어 단어나 아니면 뭐 암기 과목에 뭐 외워야 되는 게 있다 그러면 복습을 할 때 쪽지에다가 중요 이렇게 요점을 쓰고 외워야 될 거는 좀 이렇게 몇 개 쓰고 그렇게 해서 따로 쪽지를 준비하라고 그래요. 다 외우지 말고. 복습해서 다 공부해야 되는 한 70% 정도만 머릿속에 다 집어넣고 한 30% 정도는 외울 게 너무 많고 기억할 게 많으면 쪽지에다가 정리를 하라고 해요. 간단하게. 그리고 정리를 해서 그 쪽지를 준비하고 있다가 그 쪽지를 화장실에 갈 때 한 번 보고 밥 먹을 때 한 번 보고 어쩌다 한 번 꺼내서 또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몇 번 보면 저절로 외워져요. 그렇게 하면 굉장히 시간을 잘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앉아서 그 복습한다고 그냥 완벽하게 해야 돼 그러고 앉아가지고 2시간, 3시간 막 하다 보면 그 다음 날을 못하겠는데 나가 떨어져 지겨워서. 그렇게 공부하면 또 한꺼번에 공부를 많이 하면 딱 돌아서 조금 지나면 잊어버리는 망각 속도도 굉장히 빨라요. 그렇게 공부하면 그게 비능률적이에요. 그래서 늘 쪽지에다가 요점 정리 이렇게 하면서 어느 정도 외우고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써서 준비하라고 그러죠. 포켓에 어디든 막 집어넣으라고 그러는 거야. 필통에도 넣고 여기도 넣고 막 이렇게. 그래서 이제 수시로 습관적으로 그냥 보게.
그래서 다 외웠으면 집에 방에 들어가가지고 방문 딱 열으면 내 방문에 요 앞에서부터 여기는 국어 칸, 여기는 수학 칸, 여기 영어 칸, 이렇게 칸을 딱 방의 벽지에다가 칸을 다 나누라고 해가지고 오늘 그 쪽지 만드는 거 다 했으면 거기다 하나 딱 붙이는 거예요. 포스트잇에 붙여놔. 그리고 이제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지나면 이 쪽지가 계속 붙어 나가잖아. 그럼 원칙을 정하는 거야. 방에 들어갈 때 무조건 방에 들어갈 때 한번 쓱 읽고 들어가서 앉는다. 자기 원칙을 정해서 그걸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면 쪽지에 있는 내용이 워낙 자꾸 봤던 내용이기 때문에 머릿속에 잘 기억이 나. 그리고 한번 공부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보는데 시간이 별로 안 걸려. 쓱 보면 다 기억나요. 근데 쓱 보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게 잡아두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사용하는 유형이 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시간을 쓰는 사람, 어떤 사람은 24시간을 다 죽이고 10시간만 쓰고 나머지는 그냥 없애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24시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거를 막 30시간의 효과를 가지고 쓰는 사람도 있대요. 그래서 똑같은 일을 다 하고 이 사람은 취미활동까지 뭐 이런 것까지 다 하는데 어느 날 보면 일도 다 해놓은 거야. 언제 했냐?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개미같이 열심히 하는 사람은 24시간을 열심히 해. 근데 그 사람보다 30시간 하는 사람이 할 거 다 하면서 자기 취미활동하고 할 거 다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느냐? 딱 보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은 밥 먹을 때 열심히 먹어. 화장실 갈 때는 아주 심각하게 해. 운동 시간에도 공부하고 친구하고 먹을 때는 이렇게 해. 근데 시간을 30시간 쓰면 어떻게 하는가 가만히 따라가 봤더니 밥 먹으면서 할 것도 다 하는 거야. 세수할 때도 거울에다 딱 붙여놔서 딱 보면서. 그래가지고 웬만한 거 세수하고 뭐하고 길 걸어갈 때 버스 타러 갈 때 이것저것 다른 거 보면서 가는 거야. 그런 시간을 다 쓰는 거야. 그런 시간을 다 쓰면서 그러니까 시간이 남아요. 시간이 남아가지고 남은 시간에 이제 자기 취미 활동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이제 리더라는 거지. 리더들을 조사해보니까 그렇게 시간 생활을 하고 있대요. 누가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20대의 리더니까 시간을 이렇게 잘 써야 되는데 시간 관리에 대한 건 다음 시간에 다시 할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요거를 표를 다 내줄 테니까 어떤 친구는 자기가 되게 똑똑하고 자기가 신인 줄 알아. 그래가지고 맨날 X만 치다가 막 신경질을 내요. X만 계속 차야 정상이지. 우리가 잘하는 게 뭐 있어. 안 되잖아요. X가 치는 게 정상인데 X를 치면서 막 혼자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그럴 필요 없어요. 워낙 나는 X만 칠 수밖에 없는 인간이에요. 괜찮아. X 치고 세모 치고 하다가 반성을 하는 거야. 아 이거 되겠냐. 이번에 동그라미 좀 해보자고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자기 스스로 해나가는 표예요. 이거는. 누가 이거를 안 했다고 뭐라고 하지도 않고 뭐 X 했다고 누가 야단치지도 않아요. 스스로 평가를 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는 지금 6개가 돼 있어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6일 동안 할 수 있는 표예요. 그 다음에 이 뒤에는 하루 동안의 스케줄을 적을 수 있는 일정표야. 월에서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 동안의 계획을 쫙 세우는 거예요. 다 세워놓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30분 간격으로 다 짰는데 아마 이거 굉장히 짜기 어려워요. 여기까지 훈련되려면 한참 훈련해야 돼요. 근데 성공한 학생들은 정말 전교 상위 1% 성공한 학생들은 이 시간을 굉장히 알차게 써요. 시간 전쟁이에요. 결국은. 시간은 똑같이 24시간인데 그 24시간 어떻게 쓰느냐지. 어떤 친구는 24시간인데 20시간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20시간 하냐. 그냥 잠자는 시간 외에는 계속 공부하는 거야. 책 들고 화장실에 가고 앉아서 책 들고 밥 먹고 뭐하고 계속 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미국에 우리 아이 유학 갔을 때 가보니까 학원에 걔네들이 진짜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만 모여서 스터디그룹 공부하는 애들이야. 근데 점심 먹으러 가자 뭐 그러더니 그래요 형 가게 그러면서 딱 나오는데 다 책 들고 가더래. 형 책 왜 가지고 밥 먹으러 간다며 그랬더니 야 너도 갖고 나와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책을 가지고 딱 갔더니 식당에 앉더니 책을 다 펴놓고 음식 나올 때까지 공부하고 앉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이 걔들을 보면서 배웠어. 아 저런 애들은 저렇게 공부하는 거 잘할 수밖에 없구나. 그걸 아는 거야. 또 밥 먹더니 야 우리 커피 마시러 가자 그러더니 또 놀러 가네. 그래서 줄줄 따라갈게 그랬더니 커피를 다 보더니 커피를 시켜서 나올 때가 또 책 보고 다 읽고 또 서로 물어보고 또 막 공부하는 거야. 그럼 애들은 걸어가는 시간에도 서로 막 토론하고 이건 어떤 거 저거 모르고 이것도 그러니까 밥 먹는 시간이든 뭐 커피 마시는 시간이 다 공부하는 시간인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하루에 20시간 공부하는 사람하고 하루에 작정하고 야 머리 탁 내고 4시간 딱 하는 사람하고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못 따라가요. 그래서 시간 관리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시간 관리는 그 다음에 두도록 하고 요거 예습하고 수업 시간에 집중하고 수업 시간에 집중 안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아무리 학원 다녀도 내가 수업 시간에 수업해보니까 수업 태도 딱 달라요. 벌써 내가 딱 설명을 하면은 딱 듣고 이렇게 쓰는 애들이 있어. 걔네들은 1등, 2등 하는 애들은 탁탁 뛰어요.
공부 습관이 틀려. 마음 자세가 틀려.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어떤 애는 이거 이렇게 쓰고 일단 정리 좀 해. 그러면 그째서 해. 어떤 애는 정리하려고도 안 해. 걔는 시험 보면 이제 20점, 30점이야. 수업 태도가 점수로 그대로 나와요. 학원 아무리 가고 학원 때문에 점수 차이 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여기 지금 훌륭한 선생님들 정말 너무 제일 우리나라에서 제일 훌륭한 선생님들 와 있다고 저는 선생님들 존경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친구들도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으로 뽑힌 친구들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자리가 되게 선생님 부담돼서 막 차 운전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왔어요. 하나님 나 못하는데 어떡해 막 이러면서 왔어요.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귀하게 보내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아까 선생님 얘기할 때 꼴찌했던 아이가 몇 달 만에 평균 90 몇 점이 되고 걔가 전교 1%로 올라갔거든요. 그럼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은 조금만 결심하고 아 정말 나도 하면 되겠구나. 거기다가 나는 기도할 수 있고 성령과 함께 해서 나를 도와주잖아. 그래서 다 그 약속 믿고 하면 다 성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각 분야에 다 서밋이 될 거 언약을 갖고 있으니까 될 거로 믿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게 다윗이라고 생각하고 다윗은 산속에 가서 뭐 했어요? 양 기르고 그지? 양 기르고 찾아오면 돌멩이 쳐가지고 이렇게 하고 양 한 마리도 뺏기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뭐 하느냐? 너희들도 양 치는 거야. 1교시 국어 양 지켜야 돼. 사단은 막 장난치게 하고 뺏어가게 하고 내가 이렇게 못하게 해. 1교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윗처럼 양치게 하는 거야. 기도하면서. 2교시 영어 양도 잡으세요. 영어에도 그리스도, 국어에도 그리스도, 수학에서 그리스도. 우리 친구들의 그리스도가 어디에 적용되겠어요? 금방 귀신이 나타나서 날 끌고 가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여러분들의 싸워야 될 대상은 지금 학업을 정복해야 돼. 학업을 정복하고 정말 다윗처럼 정복을 하고 가야지 학업에 끌려다니면 안 돼. 끌려다니면 힘드는 거야 벌써. 힘들어. 나 이거 못해. 막 이런 거지. 하고 너 영어 수학? 저 꼴찌 때는도 했는데 내가 끝까지 그걸 나도 해보자. 내가 기도하면서 못할 게 뭐 있냐. 다윗도 돌멩이 하나로 큰 골리앗장을 넘어뜨릴 때는데 나도 할 수 있어. 하나님의 능력만 하고 시작하세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세요.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는 못해요. 기도해서 뭘 하면서 서로 해보고 친구도 한번 비교해봐. 야, 넌 동그라미 X야. 그래 친구도 보고 쟤 동그라미 나도 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하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친구들 행동 안 보여주라고 막 감추고 이건 아닌 거야. 그래서 여기 앞에 시간이 없어서 못 보여줬는데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고 했어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는데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고 했어. 그럼 우리는 멀리 장기전을 두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같이 보여주면서 야 인마 나는 동그라미 했다 너는 뭐야 막 자랑도 해가면서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이렇게 해가면서 이걸 체크를 하면서 수업 시간에 정말 집중하세요. 수업 시간 놓치면 안 돼요. 근데 수업 시간보다 더 주면 반드시 예습해야 돼요. 막 저녁에 예습 못했어. 그러면 종 치면 수업 시작 종이 치면 딱 앉아가지고 책 꺼내가지고 제목이 뭔지 그림이 뭔지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렇게 하고 설명 들으면 예습 안 하고 설명 들으면 하고 진짜 틀려요.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우등생의 공부 방법은 수업이 딱 끝나서 머릿속에 쫙 정리가 되어 있는 거야. 정말 기가 질리는 한 사람 내가 예를 들어줄게요. 그 비슷하게 하는데 걔처럼 하라는 건 아니고 옛날에 내가 있었던 그 학교에 아주 그냥 그야말로 유명한 여학생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걔는 학교 오면은 별로 공부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수업 시간에도 별로 그냥 혼자서 훔짝만 하고 있는 거 막 이런 것 같아. 그리고 쉬는 시간에 막 열심히 놀아. 근데 걔는 맨날 전교 1등이야. 거의 평균 100점이야. 걔는 학원도 안 다녀. 가해도 안 한대 눈치를 보니까. 그러면 애들이 쟤는 도대체 무슨 비밀이 있길래 1등을 하나? 그래가지고 애들이 의도적으로 걔하고 친한 거야. 근데 아무리 친해도 지배를 안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어떤 애가 작정을 하고 얘한테 계속 친하게 막 지낸 거야. 친하게 막 지내고 그래서 아주 진짜 친해졌을 때 나중에 나 소원이 하나 있어. 뭔데? 난 니네 집에 딱 한 번만 가게. 나 좀 데리고 가. 그러니까 그래? 그럼 와. 그래서 하루 데리고 갔대요. 그 친구를 따라서 딱 갔는데 집에 딱 들어가자마자 거실에 여기 잠깐만 있어. 앨범이나 뭐 볼 거 이거 보면서 좀 기다려. 나 잠깐 좀 할 일이 있거든. 방에 딱 들어가더래.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서 안 나오는 거야. 얘가 친구를 갖다 앉혀놓고 뭐 하는 거야 기분 나쁘게. 그래서 쓱 가가지고 방문해도 야 너 뭐해? 이렇게 하니까 공부하고 앉아있는 거야. 뭐하나 이렇게 봤더니 학교에서 얘는 노트를 안 쓴대요. 그래서 얘는 노트도 안 쓰는 노트 검사할 때 딱 내는 데 보면 완벽해 노트가. 그래서 평소 점수도 굉장히 잘 받는 거야. 도대체 얘는 희한한 애다. 이제 다 이상하게 보는 거지. 노트 정리가 다 돼 있는데 보니까 뭐니까 첫째 시간에는 머릿속에 다 외운 거야. 수업 시간에 머릿속에 칠판에 있는 거 다 외워버렸어. 걔는 좀 특별한 애지. 머리 좋은 애. 그러니까 다 외워갖고 집에 가면 딱 앉자마자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니까 집에 가자마자 노트 펴놓고 수학 노트, 영어 노트 다 있어. 첫 시간 서부터 다 노트 펴려고 앉아있는 거야.
그 걔를 누가 따라가냐고. 벌써 다 있는데. 그래가지고 얘가 너무 놀란 거야. 기절할 뻔한 거야. 쟤는 저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그다음부터 얘한테 계속 쫓아다니면서 이제 얘가 이제 머리를 쓴 거지. 시험 볼 때는 얘는 설명 너무 열심히 듣고 머릿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 단원이 뭐가 중요하다는 걸 다 알아. 단원의 흐름을 알아 얘가. 그래가지고 야, 나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나 좀 찍어줘. 그러면 얘가 몇 점 줬냐고 딱 줘서 그것만 열심히 하면은 그냥 몇 시간만 해도 80점이 나오는 거야. 걔가 했대서 다 나오는 거야. 그 다 못 봐서 못 맞는 거지. 그래가지고 걔만 쫓아다니면서 얘가 그렇게 한 애가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애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물론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복음 없으면 결국은 사단의 노예로 저주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 뛰어난 머리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거든. 우리의 머리는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갔으면 그 이후로부터는 회복 단계예요. 회복하셔야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의 두뇌가 하나님이 아담을 불러가지고 모든 그 생물들의 이름을 지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과학적으로 보면 생명 이름이 30만 가지? 엄청 많아요. 동식물의 그 종류가. 그게 태초부터 하나님이 창조한 거잖아. 아담 보고 이름을 지으라고 그랬대. 그럼 너는 개, 너는 뭐 토끼, 너는 뭐 다 이름 적어놨을 거 아니야. 엄청나게 많잖아. 이름 다 적어놨는데 아담은 그거 다 기억하고 다 부른 거야. 하나님의 형상을 잡은 우리 인간이요. 머리가 그렇게 좋아요. 그 동물, 식물들의 이름을 다 붙일 만큼. 그 엄청난 머리야. 근데 우리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이 머리가 완전히 망가진 거지 지금. 응? 망가진 거지. 근데 하나님 우리 속에 성령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그냥 딱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면 하나님의 머리도 다 두뇌도 회복시켜 주셔요. 집중력도 주시고. 집중력 없으면 기도하세요. 이게 공부를 못하는 거는요, 내가 머리가 나빠서 뭐 이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상처가 들어가 있는 것이 집중 안 되게 하고, 뭔가가 나를 힘들게 하고, 뭔가가 내 외로운 마음, 막 기분 나쁜 막 이런 마음들이 내 마음을 끌고 다니면서 좀 쉬게 만들고, 자꾸 이렇게 내가 뭘 하면 행복할까 게임하게 만들고 행복한 걸 자꾸 찾아가게 해요. 그래서 진짜 할 걸 못하게 하거든. 이 지구상의 인구가 10억이에요. 청소년 인구가. 청소년이 10억인데 10억 중에서 그야말로 꼭꼭꼭꼭 봐서 최고로 뽑은 학생들이 너희들이에요. 10억의 인구가 이렇게 공부하는 줄 알아. 공부가 못해요. TV에 보면은 그 외국의 그 못 사는 나라들, 그런 나라들 보면 초등학생이 공부하려고 탄광에 끌려가가지고 부모 이거 먹이려고, 부모 벌어다 먹이려고 탄광에 가서 한 주 내내 이게 이 초등학교 6학년 조그만 애가 이게 땅을 파요, 곡괭이로. 그래갖고 그거를 파면은 거기서 이제 뭐 좀 줘. 그럼 그거 가지고 그냥 계속 걸어서 며칠을 걸어갖고 집에 오는 거야. 그거 가지고 식구들 주고 그리고 또 가고. 근데 걔가 틈틈이 하는 게 뭐냐, 이게 사진을 찍었는데 이게 책. 지금 공부를 못하는 거야. 가서 그거 광부로 그걸 캐가지고 집에 이제 식량을 갖다 먹여야 되니까 얘가 공부를 하고 싶거든. 그러니까 책을 가지고 가서 그 막 땀을 흘리고 꼬질꼬질하고 씻지도 못하고 그 더러운데 한쪽 구석에서 이렇게 보따리를 풀리고 책이 나와. 그거 가지고 공부하고 앉아있는 혼자 쉬는 시간에. 그러면 이제 또 가서 일하고. 그렇게 전 세계에는 공부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인구가 청소년들이 엄청 많아요. 어린애부터.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고 우리 청소년들이 공부하게 한 거는 공부를 왜 하게 하느냐면 공부한 사람이 결국은 지배하게 돼 있거든, 이 사회를. 그러니까 걔네들은 공부를 못하면 아무것도 할 줄 모르면 노동자로 땅이나 파고 이런 그냥 소비 인력으로밖에 안 되는 거야. 근데 머리가 있고 공부한 사람들은 우두머리가 리더가 돼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부리게 돼 있거든. 이 사회 계층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공부할 수 있고 뭐 무조건 부모님이 내가 뭐든지 다 했을 때 공부만 해라 이러잖아요, 우리나라는. 근데 우리나라에 태어난 모든 청소년들은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생각을 해요. 공부를 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사회적으로 올라가고 어떤 분야에 있어서 내가 서밋의 역할을 담당할 때 그 밑에서 힘들고 어렵고 못 배우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공부라는 특권은 아무에게나 주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기 열대지방에 있으면 지금 장가 들어야 돼. 여학생들은 애 낳아가지고 애기 여기다 이렇게 하나 미고 나가지고 막 풀 빼고 얼마나 불쌍하지 몰라요. TV에 나오는데 막 울어요. 너무 힘들다고. 애를 하나 딸려가지고 쨍쨍거리고 울지. 그게 몇 살이야? 12살, 13살인가 밖에 안 됐는데 여자애가. 남자들은 가가지고 막 다 물고기 잡고 그러고 다녀야 돼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이런 환경에서 태어났잖아요. 엄마 아빠가 아무리 뭐 어쩌고 해도 하나님이 그런 부모님을 주시고 공부하게 하고 여기까지 온 거는 특별한 계획이 반드시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손에 이 지구에 청소년 10억이 달려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거를 한번 같이 해보고 선생님이 토요일날 시간 내서 또 오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거 시작을 하고 듣고서 그냥 말아, 그냥 해봐야지 하면은 잘 안 돼요.
내가 하려고 생각했는데 다 된다. 그건 신이야. 인간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했는데 자꾸 안 돼. 안 되니까 자꾸 연습하는데 연습을 적어도 3개월은 해야 돼. 사람이 습관 들이는데 3개월 걸려요. 통계적으로 66일 걸린다는데 한 3개월쯤 걸리고 사람마다 개인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이걸 계속 한 3개월 이상을 해줘야 어느 날 되면 이거 체크 안 하면 이상한 거야. 그래서 자꾸 하게 되는 거야. 이빨 닦는 것도 안 닦으면 막 찝찝하고 답답해서 닦고 자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것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습관 들이면 어렵지 않아. 지금은 이거 하려면 힘들 거예요. 힘들 단계를 조금 참고 해보세요. 한번. 이거 누구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해보고 하다가 오늘은 깜빡 잊어버렸어요. 애들이 특징이 보니까 이걸 매일매일 하는데 잊어버리더라고. 잊어버렸으면 내일두고 내일 또 하세요. 오늘 안 했어도 괜찮아. 내일 또 하면 돼. 또 내일도 안 돼. 그럼 그 다음날 또 하면 돼. 계속 시도하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나 왜 이렇게 안 되지 실망하지 말고 자기 자신 신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어차피 안 되는 놈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또 못했어? 내일 하자. 그래서 그 다음날 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꼭 망각곡선을 망각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고 여기 표에 이거 표를 내주고 설명하고 끝나겠어요. 표 한번 보면요. 제일 위에 날짜 써있죠. 그 날짜는 이제 5월 21일 하면은 5월 20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옆에 요일은 수요일 이렇게 쓰면 돼요. 모자라요? 하나가 부족해? 어디? 이렇게 똑바로 돌려놓고. 자, 거기 처음에 보면 날짜 쓰게 돼 있죠. 날짜를 쓰고 이렇게 네가 보기 좋게. 그 다음에 옆에 요일도 쓰게 돼 있죠. 요일도 쓰세요. 그 다음에 이제 1교시 이제 시간표가 있잖아요. 그러면 1교시 과목, 2교시 과목 쓰는데 그거를 이제 과목을 쭉 써놓고 여러분들 아침 자습 1교시 쓰고 만약에 국어다 그러면 국어 써놓고 국어, 수학, 영어 이렇게 과목을 쭉 써놔 그날 수업을. 그 다음에